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새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토트넘에서 주전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서 사실 오늘 경기 끝나고 5일 뒤에 8일 레바논 경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만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면 이적 절차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소속돼 있던 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가졌었는데 그 경기를 저랑 차범근 전 감독이 함께 보러 갔거든요. 네네. 그날 하필이면 이적하러 가서 저희가 손흥민 선수를 보지 못했어요. 저희 그 경기장에 있는 건 봤습니다. 네. 하지만 SBS 스포츠가 중계하는 프리미어리그 또 유로파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오스 대표팀 감독 스티브 다비입니다. 라오스의 국가 연주가 먼저 있겠습니다. 자, 피파 랭킹 174위의 라오스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중국,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 사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인데요. 자, 우리와의 A매치 대결은 역대 3번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애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피파 랭킹이 새롭게 또 조정이 됐는데 대한민국이 54위였다가 57위로 3계단 내려갔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177위였다가 174위로 3계단 올라갔습니다. 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은 우리와 라오스의 피파 랭킹 차이는 100계단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전력은 우리가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역대 전적이 라오스와의 경기 1969년, 1970년 뭐 이회택, 박이천, 김호 이런 선수들이 뛰던 시절에 두 차례 싸운 적이 있고 2000년에 A매치를 한번 대한민국에서 가진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9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전 전승 라오스 만나서는 다 이겼는데 3번의 경기에서 15골 넣고 실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전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5년 전이 마지막 A매치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권순택 키퍼, 홍철, 홍정호, 김영권, 장현수, 손흥민, 정우영, 기성용, 이청용, 권창훈, 석현준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오늘 권순대 키퍼가 이렇게 되면 A매치 데뷔전 치르게 되고요. 네. 장현수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고 손흥민, 기성용, 권창훈, 이청용, 석현준 아주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선발을 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텔리케 감독은 뭐 K리그 경기장뿐만 아니라 대학 경기장, 저연령 대표팀 경기장에도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처음에는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서 와, 대표팀 감독이 여기도 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네네. 지금은 어느 경기장에 가나 있는 독일 아저씨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오래간만에 대학생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뽑았고요. 네. K리그 재능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슈텔리케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좋은 재능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뽑는 슈텔리케 감독이고요. 라오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푸파송 생달라옹, 사이나코네비엥 폼마파냐, 캄뿌미 하네비라이, 캄라핀케오, 톤니라트 시부누왕, 무크다 소크사바트, 소크사쿤 분타티프, 푸타사이 코차렌, 파세우사쿠
슐리아 웡, 시티데트 칸타옹, 캄팽 사야우티 선수가 출전합니다. 되게 잘 읽으시네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10번을 달고 있는 이 샤야우티 선수가 지난번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우리랑 싸웠었는데 네. 이 선수 앞에 놔둬놓고 다 수비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런 밀집 수비 어떻게 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출신의 스티브 다비 감독인데요. 골키퍼 네. 출신이고 선수 경력은 거의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지도자 경력을 쌓았습니다. 뭐 베트남, 태국, 인도 이런 데서 이제 지도자 경력을 쌓는데요. 근데 감독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라오스 대표팀을 완전히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포메이션을 이제 그라운드에서 한번 그려드릴 텐데 권순태 키퍼가 오늘 A매치 데뷔전을 갖게 됩니다. 전북현대의 수문장이고요. 포백은 장현수, 홍정호, 김영권, 홍철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장현수 선수가 오늘 오른쪽 수비로 배치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앙 수비나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오늘 오른쪽에서 실험을 합니다. 네, 포백의 방패 역할은 정우영 선수가 맡게 되고 미드필드에는 기성용과 권창훈, 좌우에는 이청용과 손흥민이 가동됩니다. 네, K리그 수원에제는 권창훈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유로파 선수들입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최전방에 역시 석현준 선수입니다.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중거리를 포함을 해서 엄청난 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표팀이 최전방에 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엽 선수 부상이고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석현준 선수가 얼마큼 잘해주냐가 중요하고요. 오늘 전체적인 포메이션은 4-2-3-1보다는 전적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기성용 선수가 오늘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4-1-4-1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석현수 선수는 포르투갈 리그 비토리아 세투발에서 뛰고 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아약스의 유스를 거쳐서 네덜란드 리그와 포르투갈 리그 또 사우디 리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주목받았던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렇죠. 이번 시즌부터 또 지난 시즌 막판부터 터지고 있습니다. 190의 장신이면서도 뭐 점프력이라든지 상당히 그 세밀한 어떤 능력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왼쪽 진영 그리고 라오스가 오른쪽 진영입니다. 자 오랜만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게 될 또 손흥민 선수 그리고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 이 3인방이 동시에 선발 출격하게 되는 경기가 되는데요. 거의 호주 아시안컵 첫 경기 이후에 9개월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청용 선수가 뭐 부상도 약간 있었고요. 서로가 어떤 시차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함께 뛰지 못했지만은 네. 이청용 선수 이제는 뭐 프리미어리그 시즌 딱 들어와서 물론 교체로 뛰어주고 있지만 점점 몸을 올려주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 이제 이적 마무리됐고요. 기성용 선수도 좀 엄청난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 세 선수 시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수비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충분히 있었고 네. 감독조차도 오늘 굉장히 좀 수세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비 감독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선수들은 사실 완전한 의미의 프로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세미 프로에 가깝다 이러면서 오늘 좀 완전히 내려가서 수비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으로 풀어줍니다. 오늘 장현 선수가 A 대표팀에서는 처음으로 오른쪽 수비로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장현수 선수는 이제 그동안 중앙 수비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활약을 했었는데 오른쪽 수비가 차두리 선수 은퇴 이후에 지금 뭐 김창수, 임창우 이런 선수를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장현수 선수입니다. 네. 자 중원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권창훈 선수도 아주 부지런히 뛰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수원에서 자리를 잡았고 권창훈 선수도 이제는 수원에서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수원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고종수 선수처럼 왼발을 상당히 잘 쓰고요. 약간 뭐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주 좋은 권창훈 선수입니다. 네, 장현수, 홍정호, 김영권 그리고 왼쪽 수비에는 홍정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정우영 선수가 밀어주고요. 자 기성용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기성용 전진하면서 홍철에게 밀어줍니다. 홍철 깊숙하게 올라가요. 그대로 왼발 좋아요, 크로스 올려주고요. 좋아요. 네. 네, 하지만 석현 선수와 키퍼의 경합이었습니다. 네. 자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두 선수가 모두 엎드린 채로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양 선수 모두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퍼가 바로 좀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이제 석현준 선수가 날아오는 볼의 시선을 모두 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골키퍼를 제대로 못 봤어요. 네. 자 석현주 선수의 높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홍철 선수의 정확한 왼발 크로스에 대해서 풋바송 생달라온 키퍼가 대비하는 과정에서 네. 육중한 석현주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오늘 우리가 또 사실 지금 라오스가 그러지만은 5명의 수비를 앞섰던 경기들도 그랬습니다. 앞섰던 지역에선 2경기도 보면 5백 5명의 수비수를 놓고 나머지 미드필더도 다 내려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축구를 하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라오스 선수들이 골키퍼를 포함해서 180이 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190에 석현준 선수를 앞에 놓고 측면 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승부를 하면 우리가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파송 생달라원 키퍼가 지금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다시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손흥민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골을 기록을 하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뛰고 싶었던 리그라고 계속 밝혀왔었는데 그랬죠. 드디어 이제 토트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지금 뭐 토트넘 가서도 이제는 뭐 샤들리라든지 덴벨레 이런 선수와 이제 주전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어떤 주정에 대한 어떤 상당히 그 좀 기대가 높은 편이고요. 네.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중요한 것은 지난 8월 중순에 라치오와 그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하고 조금 못 뛰었어요. 이적 절차 마무리하느라고. 그래서 오늘 경기를 하면서 좀 더 몸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팀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팀이고 이제 그렇죠. 유로파리그에는 자주 진출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측면이나 최전방에 뭔가 손흥민 선수가 뛸 자리가 충분하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봤더니 포체티노 감독이요. 최전방 공격부터 공격 이선 다 뛸 생각하라고 했답니다. 네. 자 반대편으로 길게 열었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앞쪽에는 이청용이 달려 들어갑니다. 장현수 가까운 위치 정우영에게 줍니다. 오늘 정우영 선수는 폭백의 방패 역할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혼자 하겠죠.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의 위치가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기 상대가 다 밑으로 내려간 경기는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이 중요합니다. 자 수비수 좋아요. 김영건도 깊숙하게 이런 거죠. 올라와서 찔러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됐고요. 자 홍철 선수의 오버래핑이었습니다. 자 우리 진영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홍정호 선수가 공 잡았고요. 네, 지금 라오스는 최전방 공격수 한 명 놔둬놓고 그야말로 나인백입니다. 지금 딱 그 경기장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한 명 최전방 공격수 놔두고 다 내려가 있어요. 네. 거의 5명의 수비수들이 일자로 늘어서 있고 그 앞에 3명의 또 미드필더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수비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선수들도 미드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기에서는 이제 단순히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볼이 났을 때 앞쪽으로 가야 자 됩니다. 뒷공간 찔러줍니다. 네. 석현준. 하지만 터치 이후에 공이 나갔습니다. 라오스의 골킥입니다. 이렇게 소유한 볼을 앞쪽으로 이제 패스의 어떤 질과 방향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곳으로 도전적인 연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좋아요, 오늘 괜찮아요. 우리 대표팀의 수비진들이 상당히 좀 특이한데 홍철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이라서 앞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김영권, 홍정호, 장현수 이 3명의 수비수들이 모두 이제 패스를 또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철 선수가 오른쪽에 장현수 선수보다는 공격적인 가담이 많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지션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요. 아마 홍철 선수를 위로 올려서 측면 쪽으로 공격을 넓게 벌리면서 장현수 선수는 사실상 약간 뒤쪽으로 빠져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위치를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중앙 수비나 이제 측면 수비나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가면서 김영권과 장현수에게서 직접적으로 공격수에게 전달되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기성용과 장현수가 패스 이어받고 기성용 6개월 만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또 이제 주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네. 김영권. 자 우리 중앙 수비수들도 하프라인 거의 근처에 걸쳐 있습니다. 잘 안 나와요. 네. 라오스 선수들이. 정우영. 이청용에게 건네줍니다. 자 뛰어들어가는 기성용도 있고요. 자 이런 연결이에요. 잡아놓고 기성용 백힐 내줍니다. 그대로 하지만 걷어냅니다. 자 좋아요. 지금 역시 이청용 선수가 참 이 영리하게 볼을 찬다는 것이 역시 지금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면서 아주 도전적인 연결을 앞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기성용, 이청용 이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 뒷공간에서 좋았어요. 이청용 선수가 길게 뛰어 올려주고요. 쌍용의 패스였습니다. 기성용 네. 가슴으로 잘 받고 백힐로 내줬는데 워낙 밀집돼 있던 수비였기 때문에 바로 걷어냈습니다. 동결됩니다. 네 바로 넘겨주는데요. 먼쪽 갑니다. 그대로 떨어지죠. 헤딩 연결 헤딩. 떨어집니다. 네. 수비수가 걷어냈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사실 오늘 경기가 또 중요한 것은 경기 초반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인데 상대에게 이건 정말 기회조차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초반에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게 되면 그냥 스스로 무너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헤딩 능력 좋아지고 수비 능력 좋아지고 이제 박스 안쪽에서 해결 능력까지 좋아졌거든요. 지난 시즌 양발, 왼발 슛골도 많아졌고요. 네, 자 손흥민이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손흥민. 자 슈틸리케 감독이 셋피스에서 득점이 필요하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요. 아주 가까운 위치로 내줍니다. 그대로. 네, 하지만 읽혔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던 위치였는데요. 뺏어냅니다. 권창훈, 정우영에게. 자 권창훈 돌려봤습니다. 근처에 손흥민. 상당히 밀집해 있는데요. 5명의 선수가 거의 공 앞에 벽을 쌓고 있습니다. 정우영 반대편으로 열어줍니다. 이청용이 후방에 좀 빠져 있습니다. 이청용 뒷공간 찔러줍니다만 자 기성용 다가갑니다. 기성용. 자 오늘 기성용의 위치는 뭐
아주 여기저기서 공격수입니다. 발견이 네.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측면, 위치예요. 중앙, 최전방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상대가 저렇게 9백 혹은 10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나 그 역할을 할 선수를 2명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마치 스완지시티에서 지난 시즌 8골을 넣었던 것처럼 오늘 득점을 하는 기성용 선수도 오랜만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은 지금 나오네요. 네, 자 빼내고 들어가는데요. 장현수 공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도요. 스완지 소속팀이 그 다이아몬드 형태를 놓으면서 약간 위로 올려서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네. 이 역할을 소화를 잘해주고 있고요. 오늘 경기 기성용 선수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최전방 스트라이크를 좀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속팀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 기성용이 중원에서 이어받았습니다. 기성용 돌아서면서 측면에 있는 장현수를 힐끗보고 그대로 중원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정우영에게 정우영 잡으라고 전진합니다. 정우영 측면으로 빼주는데요. 홍철 자 차놓고 속도에 열렸어요. 자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 선제골! 이청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제골 이른 시간에 터져 나옵니다. 야 좋아요. 역시 지금 초반부터 약간 사실 우리가 포백을 운영을 할 때 홍철 선수를 상당히 변형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거의 왼쪽 윙포워드처럼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회가 열렸습니다. 네, 홍철 선수의 과감한 오버래핑이 서너 차례가 결국 치명적인 크로스를 만들었고 이청용에게 전달되면서 선제골이 아주 이른 시간에 나옵니다. 네, 또 이청용 선수도 이 장면 한번 보죠. 상대를 측면 쪽으로 넓게 지금 이제 뿌려줬고요. 네, 지금 홍철의 플레이가 대단했는데 이청용의 마무리도 약간 역동작이었지만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 상대 네. 수비수를 앞에 두고 홍철 선수가 차놓고 달려가는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뭐 정확하게 지금 보고 연결되는 이제 크로스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청용 선수도 약간 그 몸이 골대 반대쪽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는데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네. 자, 아주 발빠른 수비수 홍철 선수를 왼쪽 측면에 기용해서 공격적으로 활용한 슈틸리케 감독. 네. 10분도 되지 않아서 선제골로 연결되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수비 쪽에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약간 좀 변칙적인 형태 어떤 포백을 운영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이 홍철 선수를 상당히 윙포워드처럼 활용을 하면서 대신 장윤 선수가 밑으로 쳐져가서 커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자 빠르게 들어가는 권창훈입니다. 권창훈이에요. 권창훈. 하지만 자 일단 막혔고요. 흘러나온 공을 장현수가 받쳐줍니다. 최전방에 그렇죠. 석현준 있고 다시 한번 측면 네. 쪽으로 열어줍니다. 홍철 이어받았습니다.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홍철.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홍철. 자 선제골을 내준 상황에서도 라오스 선수들은 여전히 뒤로 빠져 있습니다. 다 내려가 있고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렇게 밀집한다는 얘기는 공간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럴 땐 두 가지입니다. 없는 공간을 만들거나 없는 공간을 찾거나 이 두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형태를 찾아줘야 됩니다. 네, 탈압박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해내는 선수가 네. 바로 기성용인데요. 기성용의 패스 그리고 권창훈. 밀어주는 홍정호 받아주는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네, 두 명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권창훈 뒤로 빼줍니다. 장현수 이어받았습니다. 문 앞에는 석현준 그리고 손흥민이 있습니다. 장현수 이청용 괜찮아요. 역시 네. 우리가 소유를 볼을 지금 지키면서 아주 안전하게 중앙 미드필더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좌우 쪽으로 넓게 벌리는 플레이 좋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네, 걸렸어요. 슛입니다. 그리고 슛! 손흥민! 손흥민 두 번째 골 기록됩니다. 야 오늘 홍철 선수를 이렇게 높이 올린 거 완전히 성공하고 있고요. 손흥민 정말 또 한 번에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자 왼쪽 측면에 아, 홍철 좋네요. 선수가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합니다. 손흥민과 이청용 프리미어리그 두 명의 선수가 자 10분 근처에서 두 골이나 만들어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뭐 계속 넣어주고는 있지만은 국내에서 치러졌던 A매치에서 좀 더 이제 골을 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마무리. 좋아 침착해요. 그렇습니다. 침착합니다. 자 홍철 선수는 A매치에서 2개 어시스트고요. 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유니폼을 갈아입고 이제 대표팀 선수로서 골을 또 만들어냅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지금 현재 이번에 발탁된 선수 중에 A매치를 가장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 골을 네. 물론 구자철 선수가 넣고 있지만은 아직 오늘 경기 뛰지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득점 감각 상당히 좋은데요.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바로 연결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휘슬이 울렸습니다. 다시 차라고 하네요. 네. 자, 우리가 라오스와의 경기 역대 3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6, 70년대에 붙었던 2번의 경기는 2대0, 4대0이었습니다만 2000년에 가졌던 경기에서는 9대0이라는 엄청난 스코어를 기록했거든요. 자, 오늘도 전력차가 그때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설기현 선수라든지 이렇게 두 명이나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또 그날 경기는 박지성 선수가 A매치 데뷔를 했던 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빠져요. 자, 권창훈에게 넘어왔습니다. 로빙 패스 이어받고 가운데 넘겨줍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
기다리는 장현수, 이청용이 가슴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이청용 받아놓고 있어요. 들어섭니다. 뒤로 네. 빼줍니다. 정우영. 이런 전환이 좋아요. 네. 이러니까 상대의 밀집이 지금 이제 이 밀도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김영권이 올라왔습니다. 김영권 짧게 내주고 기성용 경기 받아줍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김영권 측면으로 홍철에게 손흥민. 패스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김영권 되면? 내주고 정우영. 그렇죠. 반대로 풀어야 됩니다. 네. 상대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청용이 권창훈에게 내줬습니다. 장현수, 이청용. 또 전환이죠. 좋습니다. 네.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입니다. 김영권이 정우영에게 일단 맡겼고요. 자, 지금은 라인백이 좋아요, 아니라 좋아요.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내려가서 최전방 선수도 아예 없어질 라우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말 그대로 10명이 다 내려가 있는 템백을 쓰고 있고요. 자,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찾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측면 쪽으로 넓게 벌리는 게 있고, 아니면 상대가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치로 보자면 정우영 선수가 있는 위치에서 분명히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빠져요. 네, 들어내주고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 일단은 자, 주심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청용 가로챘습니다. 백힐 연결됐습니다. 감각적이에요. 자, 기성용 뒤로 흘려주고요. 정우영입니다. 정우영 중원으로 권창훈 돌려줍니다. 정우영. 자, 다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요. 네, 정우영 선수도 워낙 패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이제 뒤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측면 또 내줬습니다. 나오죠. 다시 한번 손흥민. 좋아요, 다리 사이로 자신 빼놓고 있어요. 가운데로 올렸습니다. 길게. 네, 이청용이 따라가 봤습니다만 공 나갑니다. 네. 라오스의 골킥입니다. 정우영 선수가 오늘 포백 앞에서 이 수비 라인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우영 선수도 어렸을 때 공격 자원이기도 했었고요. 골장면인데 연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대로 굴려주고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인데, 사실 미얀마와의 경기에서도 오늘처럼 상대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뚫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일단 아주 일찍 오픈 플레이로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얀마의 경기에서는 뭐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우영 선수의 아까 그 패스가 사실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 대형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에요. 정우영 선수도 사실 공격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라고 하는 역할, 약간 밑으로 쳐져 있지만 공격을 잘 만들어줍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수비 제치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자, 두 명의 선수 앞에 두고 손흥민 시도를 해봤는데요. 공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인 공격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일단 해법을 푸는 건 좋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중앙 쪽에서도 역할이 필요한데, 오늘 석현준 선수가 물론 크로스를 통해서 자기가 높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는 것도 좋지만, 저 밀집되어 있는 라오스 선수들을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끌고 측면 쪽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수비 라인을 자꾸 골대 쪽으로 뒤로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20m쯤에서 우리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원톱 석현준 선수의 오늘 전술적인 역할입니다. 네. 정우영, 김영권에게 자, 중앙 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뒷공간 찔러줍니다. 석현준을 보면서 주는 패스였고요. 걸렸습니다. 그냥 가네요. 네, 부상 조심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현수, 이청용에게 내줬습니다. 이청용 선수는 오늘 골을 넣었을 때는 전방에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출발을 일단 뒷선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전환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공격을 다시 만들어가는 빌드업에 뒤 후방에서 자, 석현준. 정우영이 긴 패스로 석현준의 머리를 노려봤습니다. 약간 길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석현준 선수를 저렇게 이제 머리를 맞추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이렇게 바로 뭐 서 있지만은 키가 기본적으로 한 20cm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간보다는 그냥 붙여줘도 사실 라오스 수비수들이 좀 힘들어할 거예요. 네, 석현준 선수가 딱 5년 만에 A매치 경기를 갖고 있는데, 네. 5년 전에 가졌던 이란과의 평가전은 교체 출전으로 아주 조금 뛰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선발 출전해서 뭐 생애 최고의 기회를 얻고 있고요. 또 생애 최고의 시기를 지금 프로팀에서도 쌓고 있습니다. 뭐 사실 석현준 선수가 좀 더 어렸을 때 보면 힘과 어떤 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면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번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을 하면서 그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포르투갈 리그 개막하고 3경기에서 2골 기록하고 좋습니다, 있고요. 좋습니다. 뒷공간, 하지만 수비 머리에 걸렸습니다. 백패스로 내준다는 게 약간 위험할 뻔했던 라오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 오늘 위치가 매우 높군요. 네. 거의 석현준 선수가 수비수를 달고 도망가면 그 최전방으로 기성용 선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팀에서 언제나 이제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던 기성용 선수인데, 네. 오늘 정우영 선수가 뒤에 있고, 그리고
권창훈 선수보다도 오히려 앞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기성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에제는 권창훈 선수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권창훈 선수가 앞쪽으로 좀 이렇게 전진수로 패스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기성용 선수가 저렇게 배우로 들어가거나 석현준 선수가 이 센터백 사이에서 싸울 때 사실 권창훈 선수가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전진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단박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전방에 있는 석현준뿐만 아니라 뭐 이선에 있는 권창훈, 기성용, 또 측면에 있는 손흥민, 이청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득점력을 갖춘 선수들이 미드필드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상대가 지금 뭐 기본 5백에 다 합쳐가지고 10백 이렇게 쓸 때는 원톱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선과 측면 쪽 선수들이 공격을 넓고 깊게 벌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의 권창훈 선수도 벌써 리그에서 7골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청용입니다. 기성용, 이청용에게 짧게 내주면서 공간 확보해줍니다. 이청용, 자 전진하고 개인기 보여주는데요. 뒤로 빼줍니다. 홍정호, 자 중원을 선택했습니다만 걷어내집니다. 다시 한번 홍정호. 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볼 터치를 줄여서요. 네, 원터치나 투터치 내에 계속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공격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가 밀집되어 있는 게 흐트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영, 장현수에게, 장현수도 이제 슬금슬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청용, 기성용, 자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라오스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일단 경기 지금 한 18분 정도가 됐는데 오늘 선수들의 위치만 놓고 보자면 좀 눈에 띄는 것이 홍철 선수와 이청용 선수의 역할인데요. 홍철 선수는 역시 공격을 할 때 거의 왼쪽 날개 공격수처럼 위로 깊게 포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장현우 선수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철 선수에게 측면 쪽으로 상대를 좀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공격과 수비가 혹시 깨질 수 있는 것을 전체적인 균형을 장현우 선수에게 맡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청용 선수가 뒤에 수비 부담감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약간 측면 쪽이긴 하지만 중앙 쪽까지도 폭넓게 넘어가면서 상당히 프리롤,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공격을 조립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같은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도 변형된 어떤 포메이션을 계속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변칙적입니다. 3위 이미 상대가 변칙적이니까요. 네. 저렇게 수비해버리면. 자 정우영이 압박을 벗어나면서 기성용에게, 기성용 바로 굴려줍니다. 이청용 이어받았습니다. 자유롭죠. 정우영, 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홍정호까지 넘어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진영에는 권순태 혼자 외롭게 남아 있고요. 지금 카메라에 거의 잡히질 않고 있어요. 사실 오늘 A매치 데뷔전이기 때문에 좀 비춰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대표팀에게는 좋은 거긴 합니다만 권순태, 자 길게 넘어갑니다. 석현준, 네. 자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선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석현준 선수의 팔에 공이 맞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네요. 네. 자 키가 190입니다. 상당히 거구인 석현준 선수입니다만 본인은 발도 상당히 잘 쓰고 스피드도 괜찮다 하면서 5년 전에 A매치 출전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네. 제공권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번에 포르투갈 리그 소속팀에서 한 30m 가까운 오른발 중거리를 정말 멋지게 때려 넣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골이 보면 그 양발로 접어가지고 왼발로 마무리했던, 확실히 이 세밀한 어떤 부분들, 어떤 발기술 자체도 많이 이제 향상된 석현준 선수입니다. 네. 자 정우영이 살려내면서 기성용 이어받았습니다. 기성용, 손흥민, 기성용 받아주고 홍철도 깊숙하게 올라가는데요. 반대편, 전환 자 좋아요. 기성용의 아주 롱 월드 패스가 클래스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청용이 받았을 때 약간 터치가 길었고요. 다시 되찾아오는 이청용입니다. 지금 이 기성용 선수의 시야와 그걸 연결해주는 이 오픈 연결 정말 대단하군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쌍용끼리의 패스를 주고받는 것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네. 기성용, 손흥민, 다시 한번 기성용인데요. 홍철, 그렇죠. 손흥민, 자 반대편으로 시선을 일단 주고 정우영에게, 그러니까 사실 이 위치가 지금 상대가 압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조립을 하면서 위험적으로 침투가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후방에서 정우영, 김영권에게, 기성용, 정우영, 이청용에게 넘겼습니다. 자, 두 골을 실점하고도 초반인데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나오고 있는 라오스 대표팀입니다. 정우영, 김영권, 손흥민, 자
홍철에게 맡기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홍철 홍철 중앙 이동합니다. 좋은데요? 홍철 네. 넘겨주고요. 권창훈 백힐 하지만 막혔습니다. 되찾아옵니다. 권창훈. 네, 권창훈 두명 프리킥이에요, 사이에서 프리킥이에요. 자, 좋은 위치 프리킥 얻어내는 네. 대한민국입니다. 권창훈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이 위치면은 이 오른발의 기성용 혹은 손흥민 정말 위협적으로 때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권창훈 선수가 볼을 계속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수원에서의 맡은 역할과 대표팀에서의 역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바로 그 스트라이커 바로 아래서 이제 흔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아주 그 발재간 자체가 상당히 좋죠. 킥, 왼발 킥의 어떤 정교함도 좋고요. 네. 홍철과 권창훈 수원 삼성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끼리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수들이 많이 서 있네요.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우영 선수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위치라면 노려볼 만한 선수들이 상당한데 네. 지난 미얀마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회전 프리킥을 찼었거든요. 기성용 네. 선수가 그거 또 찰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네, 뭐 다시 차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무회전 거리나 각보다는 약간 감아 때려야 하는 그 프리킥 각입니다. 네. 일단 정우영과 손흥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살짝 내어주고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리킥. 그냥 정우영 그대로 슛! 골대요. 포트 맞고 다시 한번 슛!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살려내고 기성용 옆으로 빼줬습니다. 이청용이 받았습니다. 길게 올려주는데요. 자, 헤딩 처리. 자, 다시 한번 이선에서 권창훈 하지만 걷어냅니다. 자, 선수들끼리 수비 쪽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일단 최후방에 남아있던 홍철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웬만해선 권순태 키퍼가 공을 못 만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라오스의 10번을 달고는 샤야우티가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나와서 역습을 했는데 오늘 역습 기회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페이스를 잡고 있습니다. 미얀마와의 경기에서 이 캄팽 사야우티 선수가 2골을 기록해서 상당히 네. 좀 라오스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공격수긴 한데 그렇죠. 오늘 권순태를 맞이할 기회를 아직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정우영이 그대로 감아찼는데 타이밍이에요. 정확했습니다만 네. 포스트에 맞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뭐 힘있게 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아버렸어요. 지금 뒤로 물러나서 때린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한 번에 스텝 잡고 때렸기 때문에 골키퍼가 이걸 반응하기가 어려운 타이밍이었습니다. 좋은 시도예요. 네, 6월부터 A매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정우영 선수인데요. A매치 첫 골이 기록될 뻔했습니다만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자, 프리킥 그대로 감아주고 하지만 헤딩 처리. 다시 한번 권창훈이 건드렸습니다. 아, 좋아요. 저렇게 수비 바로바로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대표팀에서 전반전에 터치가 가장 많은 것은 권창훈인데요. 네, 사실 저 위치에서 볼을 많이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권창훈 선수의 저 위치가 지금 보면 저 밀집된 수비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기서 볼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저 위치에 있는 선수는 사실 그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강한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손흥민이 권창훈에게 주려고 했습니다만 살짝 그대로 좋아요. 손올게요. 손흥민. 자, 그대로 돌파합니다. 손흥민 뒤로 내줍니다. 이청용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자, 기성용 속이고 돌아섭니다. 측면 쪽 돌죠. 네, 측면에 홍철에게 홍철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헤딩 석현준. 네, 잘 감아 올렸습니다만 키퍼 손에 걸렸습니다. 지금 어렵게 볼의 형태가 들어왔는데 일단 그 방향 잘 접어놨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오른발 왼발로 올리는 홍철의 크로스가 오늘 라오스에게는 가장 또 위협적인 옵션이 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홍철 선수의 그 아주 적극적인 시도도 좋고요. 타이밍 아주 잘 잡고 있어요. 크로스 타이밍. 네. 자, 정우영의 수비 반칙입니다. 자, 라오스가 우리 진영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고 있습니다. 자, 권순태 키퍼가 드디어 이제 원샷을 받고 있어요. 네. 전북 처음인 것 현대에서 같은데요? 뭐 넘버원 수문장이고 컵을 계속 들어올렸던 선수긴 한데 A매치 오늘 데뷔전입니다. 사실 전북 너무나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밀어주고 자, 역습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 기회예요. 키퍼 선수고요. 속도죠. 자, 손흥민 빠르게. 자, 속도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기성용도 있습니다. 손흥민. 자, 역습에 가담하고 이겨냈고요, 있습니다. 이겨냈고요. 자, 다시 한번 측면에 홍철이 이청용입니다. 넘겼습니다. 홍철 가운데 석현준이 있습니다. 이청용이죠. 이청용 정우영 중거리 슛. 또 포스트 맞습니다. 야, 정우영 이게 A매치 기습적인데요. 데뷔골의 기회가 2번이나 포스트에 막히고 맙니다. 야, 골대를 2번이나 맞히네요. 네. 네. 근데 역시 정우영 선수가 아주 영리합니다. 아까 프리킥도 타이밍 잡아서 때렸죠. 지금도 골키퍼 위치 딱 확인하고 그대로 좀 때려버렸거든요. 네, 왼쪽 측면에 넘어온 이청용 선수가 정우영의 비어있는 확인했어요, 위치를 보기서 확인했어요. 좋은 위치 줬고요. 그대로 중거리 슈팅 감아찼는데 이게 네. 포스트에 튕겨나오고 맙니다. 아, 좋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기성용 선수의 어떤 파트너에 대한 문제라든지 중앙 미드필더 조합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뭐 다음번 경기는 뭐 박주호 선수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우영 선수의 가세는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홍정호가 김영권에게. 자, 이청용 내려와서 그대로 로빙 패스 네. 던집니다. 권창훈. 자, 키퍼와의 충돌. 열려있어요. 석현준. 열려있어요. 석현준. 하지만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권창훈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키퍼와의 충돌이었는데 이 풋바송 생달라온 키퍼가 상당히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권창훈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이 생달라온 키퍼가 약간의 부상을 입고 있었거든요. 떨어질 때 좀 선수와-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어우, 충격이 있었겠네요. 네. 권창훈 선수의 몸에 다리가 걸리면서 약간 허리부터 떨어졌는데 좀 충격을 입은 풋바송 생달라온 키퍼입니다. 하지만 오늘 권창훈 선수의 활동 반경 상당히 넓고 터치 감각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권창훈 선수의 이 위치라든지 역할은 전북의 이재정 선수와 사실 대표팀에서 좀 경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오늘은 권창훈 선수의 기회가 돌아갔고 지금까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를 A매치에 또 데뷔시켜서 제대로 K리그 스타를 전국구 스타로 만든 슈틸리케 감독인데요. 권창훈 선수도 동아시안컵에서 또 슈틸리케 감독이 데뷔를 시켜서 지금 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지금 이제 부임하고 나서 뭐 승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한 가지가 어떤 변화나 변수에 대한 대처가 상당히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영역을 좀 다 발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팀, 뭐 유럽, 이 전체적인 아시아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아마추어까지 가리지 않는 상당히 아주 광폭의 지금 이 발걸음을 좀 걷고 있습니다. 네, 저연령 대표팀 경기가 있을 때도 언제나 모습이 발견되는 슈틸리케 감독인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팀 감독이 그러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연해야죠 좀. 네,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이선희도 왼발 슛! 골! 네, 권창훈! 권창훈 선수의 세 번째 골. 대한민국 3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 이게 바로 K리그의 왼발입니다. 네. 정말 멋진 왼발이네요. 벌써 K리그에서 7골을 넣고 있는 권창훈 선수. A매치에서 데뷔골 기록합니다. 네, 역시 고정수 지금은 이제 뭐 코치지만 이어서 어떤 왼발의 어떤 이 스페셜리스트 또 이제 그 후계자로 또 지목되고 있는 권창훈인데 잘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동아시안컵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데뷔시켰던 권창훈 왼발 슈팅으로 라오스를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꼼짝도 못하네요. 네. 네, 정말 시원한 중거리 어. 왼발 슈팅인데요. 아주 정확한 궤적, 정확한 슈팅이었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이미 권창훈 선수의 활약은 두드러졌었고 수원에 와서도 멋지게 연착륙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즌부터 K리그에서 본격적으로 출전하면서 이번 시즌 완전히 핵심 플레이어가 됐거든요. 아, 완전히 올라와 있어요. 압박 좋고요. 네, 다시 한번 이선에서 손흥민이 내줍니다. 자,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권창훈, 정우영에게. 권창훈 선수가 오늘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았고 아주 위험적인 지역에서 볼 터치가 좀 많았는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골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홍정호.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약간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석현준 선수 주위를 돌면서 배우 쪽으로 좀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음 놓고 골을 노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네. 기성용이 받아주고 자, 지금 내려주는 네. 홍철입니다. 또 홍철이라든지 이런 우리 측면 선수들이 잘해주다 보니까 라오스가 확실히 측면 쪽으로 많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네, 중앙 쪽 공간이 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권창훈의 패스였는데요, 끊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권창훈이 건드리고 손흥민, 권창훈 살짝 흘려줍니다. 장현수 놓치지 않습니다. 반칙 뽑아낸 라오스 분타티프 선수의 반칙입니다. 홍정호, 김영권에게 기성용 전진합니다. 기성용 슬쩍 흘려주고 이청용. 압박에 거의 당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기성용 백힐 홍철 흘려주고요. 다시 한번 이청용.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바로 자, 손흥민 겨냥 흘려줍니다. 만들죠. 석현준 돌아설 때 걸렸습니다. 자를 수 있어, 자를 수 자, 있어요. 역습으로 나올 때 이거 기회예요. 정우영이 끊어냅니다. 정우영 스루 패스 강하게 밀어줬고요. 돌아왔습니다. 홍정호, 권창훈. 자, 석현준 선수가 조금 더 흔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라인도 좀 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어떤 움직임, 스스로가 어떤 볼을 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 수비의 라인을 뒤로 물리게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러나야 권창훈 선수의 슈팅처럼 20m 내외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슈틸리케 감독이 이정엽 선수를 발굴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월드컵으로 가는 여정에서 또 공격수를 한두 가지 옵션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물론 1차적인 목표야 통과해서 본선 가는 거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본선에 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9번, 대표 10번을 달 수 있는 선수들 2명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슈틸리케 감독입니다. 근데 지금 뭐 10번의 역할을 할 선수는 좀 보이는데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 9번의 역할 계속 실험 중입니다. 네. 김영권, 자 굴려주고요. 등지면서 돌아설 때 하지만 걸렸습니다. 자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라오스입니다. 깊숙하게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끊어내는 김영권, 장현수, 정우영, 자 계속 후방에서 조절을 해주고 있는 정우영인데요. 권창훈, 이청용에게 굴려줍니다. 자 지금 보면 2명의 중앙 수비를 제외하고 측면 수비수들도 거의 미드필더처럼 올라가 있고, 자 돌았어요. 빠졌습니다. 장현수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하지만 걸렸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이제 계속 이제 왼쪽에 홍철 라인을 좀 활용을 하다가 반대쪽 오늘 오른쪽 수비수로 나온 장윤선 쪽에서 한번 공간이 나왔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가 은퇴하면서 이제 네. 오른쪽 수비수도 슈틸리케 감독이 찾아야 되는데 동아시안컵에서는 임창우 선수를 가동을 했었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장현수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경쟁 체제가 계속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임창우, 김창수 이런 선수들이 계속 이제 후보군으로 있습니다. 권창훈이 준비하고 있는 코너킥. 자 왼발이 상당히 정확한 권창훈인데요. 자 올려준 거 먼쪽 갑니다. 헤딩 흘러가고요. 하지만 걷어냅니다. 자 끊어내는 홍철. 자 한번 벌려주는 거 좋습니다. 손흥민. 벌려주고 가요. 그렇죠. 측면에 기성용이 빠져 있습니다. 기성용, 자 1대1 승부를 봅니다. 제치고 들어가면서 왼발로 땅볼 깔아줍니다만 걸렸습니다. 자 이건 없어요. 네. 자 사실 라오스 선수들의 이름이 저희가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티키타카가 나오거나 이제 좀 위험한 상황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제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 압박이 워낙 좋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거의 라오스 선수들이 공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티센트 칸타웡 선수의 터치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맞아요. 가로치고 네. 나갑니다. 칸타웡 올라갑니다만 홍정호가 걷어냅니다. 지금 골을 3골이나 라오스가 실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나와요. 사실 네. 이 정도 실점을 하면 흐름상은 한번 나올 법도 하지만 너무 일방적입니다. 전력 차이가.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사이나 코네비앙 폼마빠냐 선수와 칸타웡 선수가 뭔가 역습을 노려보곤 합니다만 놓치고 있고요. 권창훈 선수의 3번째 골. 자 전반전에 벌써 3골입니다. 자 일단 수비수 때문에 시야가 가린 것도 있었지만 지금 골키퍼가 사실 조금 좀 떨어지네요. 네. 지금까지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한 이래 가장 큰 승리가 지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평가전 3대0 승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격수들이 뭔가 골을 시원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기거나 비겨오고 승률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 최고의 대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A매치 평균을 따져봤더니 슈틸리케 감독 체제에서 한 1.3골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표현한 것이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가장 전술적인 특징은 역시 수비를 안정화시키면서 지지 않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오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너먼트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고 또 그렇죠. 월드컵에서의 본선 성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수들과 전술에 대한 기대감 또 사람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 좀 터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대적인 어떤 전력 차를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전술적인 변화를 좀 주는 것, 장현수 선수의 측면 쪽 오늘 배치라든지 홍철 선수의 어떤 높이라든지 깊이죠. 전체적으로 또 이청용, 손흥민 선수의 어떤 위치 전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지금 조금 더 좀 터졌으면 좋을 것은 석현준 선수의 움직임이에요. 일단 권창훈 또 기성용 선수의 저쪽이 높이 다 좋긴 한데 석현준 선수가 조금 더 상대를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격 방향에 있어서는 역시 홍철 선수가 있고 또 지금은 이청용 선수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왼쪽 라인에서 상당히 우리 공격이 많이 전개가 됐었고요. 네. 지금은 이청용이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깊숙하게 밀어줍니다. 홍철이 이어받았습니다. 홍철 자 굴려주는데요. 손흥민 자유롭습니다. 손흥민 찔러주고요. 석현준을 보면서 주는 패스였는데요.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홍철 근처에 기성용과 손흥민이 있습니다. 정우영을 거쳐갑니다.
장현수, 이청용, 장현수 돌려받고요. 중원으로 석현준 걸렸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오는 라오스. 지연만 하면 됩니다. 지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수비수 칸푸미 하네비라이 선수가 공을 잡았는데요. 네, 탈압박이 그대로 되네요. 압박을 벗어나면서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열리면 안 하지만 되는데. 장현수 선수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은 네. 푸티사이코 차렌 선수를 주면서 넘겨주는 패스였습니다. 이미 그 공격수가 자기의 등 뒤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잘 끊었고요. 네. 역습에 가담했던 선수들이 모두 황급히 좀 내려와서 바로 수비에 가담하고 있는 라오스입니다. 기성용, 정우영, 이청용에게 다시 한번 정우영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볼 배급을 후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는 손흥민. 자, 한 차례 걸렸는데요. 그대로 압박 가담 황급히 걷어내는 라오스입니다. 한국의 드로인. 자, 라오스가 지금 뭐 10백이건 그게 9백이건 간에 수비를 밀집 굉장히 그 선수를 많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팀이 수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너무 드리블을 조금 많이 치는 것은 터치감을 이런 경기일수록 간결하고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네. 이청용 돌아나오면서 자, 빠르게 들어가는 기성용이 있는데요. 일단 주지 못했습니다. 자, 백힐로 내주고 들어갑니다. 권창훈, 그리고 석현준의 패스였는데요. 좋은 위치에 프리킥. 지금 권창훈 선수가 이 백킬로 연결해줬던 게 워낙 좋았고요. 석현준 선수도 역시 크게 흔들어주면서 수비수를 달고 나왔던 움직임, 바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와줘야겠죠. 네. 수비수들을 끌고 나왔던 석현준 선수가 돌아 들어갈 때 반칙 얻어냈습니다. 좋은 위치, 대한민국의 프리킥. 저렇게 이제 석현준 선수가 달고 나와야지만, 오늘 손흥민, 기성용 위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박스 쪽에 침투가 나올 겁니다. 그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움직임을 감안하자면 우리 원톱 석현준 선수 계속 측면 쪽으로 많이 벌려줘야 돼요. 네. 자, 기성용과 석현준이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좋은 위치의 프리킥. 지금은 석현준 선수의 높이가 또 빛을 발할 수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왼발이 좋은 권창훈, 그리고 김영건 선수가 일단 골 근처에 있습니다. 골키퍼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권창훈 슛! 네.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한 왼발 프리킥. 수원의 권창훈입니다. 자, 좀 킥을 차면서 한번 김영건 선수에게 내주고 때렸던 것은 이 벽이 쌓았던 각을 좀 벗어나서 때리려고 했던 거고, 잘 때렸는데 키퍼가 이번에 반응 잘했네요. 네. 네. 자, 지금 날아오는 궤적 상당히 좋았는데 키퍼의 아주 멋진 선방입니다. 풋바송 생달라온 키퍼의 선방. 그리고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그대로 올려주고요. 하지만 헤딩 처리. 이청용 헤딩으로 다시 한번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자, 빠르게, 하지만 뒤로 내줍니다. 홍철 왼발로 찍어 올려주고요. 네. 기성용에게. 잘 열었고요. 자, 아주 좋은 공급인데요. 뒤쪽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기성용 이동하면서 자, 지금은 장현수가 왼쪽 반대편 측면에서 받아줬고요. 정우영, 홍철이 밀어줍니다. 기성용, 자, 석현준 공간 선수 밀었습니다. 좋았어요. 석현준 일단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공 나갑니다. 네.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지금은 사실 이 볼을 마지막에 해서 우리에게 코너킥을 얻어냈던 그것도 좋았지만, 그 전 장면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기성용의 스루 패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석현준 선수가 이 움직임이 좋았던 것은 순간적으로 3번의 동작이 나왔어요. 한 번 앞쪽으로 수비수를 달고 도망가는 척 하다가 횡으로 빠졌다가 다시 종으로 빠졌어요. 바로 이렇게 연속되는 동작이 나와야지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원톱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마이크를 이동시켜서 소리가 좀 났습니다. 아, 그 소리였군요. 네. 자, 좀 멀리 찰채비를 하는 것인지 손흥민 코너킥. 높이죠. 자, 감아 올려주고 헤딩! 하지만 경합 이후에 튕겨 나옵니다. 정우영 내주고 손흥민에게 바로 가야죠. 넘겨줍니다. 손흥민. 자, 1대1 승부 봅니다. 손흥민 튕겨 나왔고요. 권창훈이 중앙으로, 홍철이 반대편으로, 이청용. 자, 손을 들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야, 석현준을 선택했습니다. 이청용 중앙이요. 이청용 스루 패스. 빨리죠. 자, 기성용입니다. 빨렸습니다. 기성용 가운데 2명 들어옵니다. 네, 하지만 걷어냅니다. 기성용. 자, 몸으로 버텨주면서 네. 자, 그대로 섬세한 볼 터치. 이겨냈어요, 결국은 이겨냈어요. 코너킥. 아, 골킥이 선언되는군요. 지금은 지금 뭐 잘못 본 건가요? 한번 다시 네. 볼까요? 네. 자,
저희도 그냥 이렇게 봤는데. 네. 아, 이거는 이거 뭐. 코너킥인데요. 네네. 자, 오늘 일본의 주부심입니다. 좀 아쉬워하고 있는 기성용 선수인데요. 부심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결정은 주심이 하지만 이제 부심의 조언이 좀 아쉬웠네요. 네. 기성용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하고 초반에 햄스트링 부상을 가볍게 당하긴 했습니다만 첼시와의 경기, 맨유와의 경기 이제 풀타임을 뛰지 않으면서도 나타났을 때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청용 선수도 좀 교체로 뛰어주고 있는데 리그에서는 리그컵 말고요. 근데 그 상대들이 보면 뭐 아스날과 첼시 아주 강팀과의 경기에서 또 중요한 순간에 파두 감독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소환지 시티가 3경기 연속으로 잡는데 기성용 선수가 연속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뭐 그 현지에서도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거 바로 갔어요. 바로 갔어요. 길게 보는데요. 바로 갔어요. 네, 네. 하지만 약간 넘어갑니다. 기성용. 네. 하프라인 전에서 때려버렸네요. 네. 자, 기성용 선수가 상대 키퍼가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키를 넘기는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약간은 길게 갔습니다. 저렇게 자꾸 눌러주면 또 골키퍼들이 쉽게 못 나옵니다. 못 나오게 되면 또 이 수비수와 또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고. 네. 라오스의 네. 풋바송 생달라온 키퍼는 벌써 이제 땀 범벅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멋진 선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전북현대 권순태 키퍼는 오늘 거의 움직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뒤에서 계속 이 주의는 좀 하고 있는데 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샤워를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자, 라오스의 드로인 공격입니다. 권순대 키퍼가 뭐 전북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고 전북이 좀 대단한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순대 선수를 한번 대표팀에서 플레이하는 걸 좀 보고 싶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좀 많았는데 또 오늘 출전은 했는데 그런 플레이 장면이 많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 슈틸리크 감독이 3명의 키퍼를 뽑았는데 울산의 김승규 키퍼 그리고 전북의 권순대 키퍼 또 한 명이 연세대 지금 대학 재학 중인 김동준 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돌아서는데요. 네. 자, 어드밴티지 권창훈 하지만 이제 반칙 선언됩니다. 네. 소급 적용을 했죠. 네. 정우영 선수의 역습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찬스 하지만 반칙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공격이 되는 또 수비적인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성용, 정우영 혹은 기성용, 박주호 혹은 뭐 정우영, 박주호 상당히 다양한 조합. 그런데다 한국영 선수도 어쨌든 잠재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대회와 다양한 상대를 통해서 할 때 자 이거 먼거리 프리킥 가능하겠네요. 네. 우회전. 지난번 미얀마와의 경기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얀마와의 경기 손흥민. 한 골과 한 개 어시스트 활약했던 손흥민. 네, 슛! 네, 하지만 약간 넘어갑니다. 네. 지난번 미얀마의 경기에서는 저 정도 거리에서 정말 엄청난 오른발 무회전으로 그냥 정면으로 갔지만 볼이 흔들리면서 가니까 골키퍼가 못 잡았었는데 지금 좌측으로 힘이 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레버쿠젠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약간 반대편에 있는 벨라라비 또 중원에 있는 차하놀루 선수가 이제 공격에서 골을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때 약간 뒤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토트넘에 가서는 직접 해결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레버쿠젠 시절에도 키슬링 선수가 지난 시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골에 대한 역할이 많았지만 이번 시즌 더 그럴 거예요. 토트넘에서. 네. 최전방에 있는 해리 케인 선수가 골을 많이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손흥민이 이번 시즌 상당히 많이 뛰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3대 0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데 자존심을 세우거나 군대 놀이를 하거나 자기들끼리 미인계 놀이를 하는데 그 미인계에 자기들이 또 넘어가요. 저거 봐. 정글 가면 이렇게 되나 봐요. 서울역? 백종원씨 짐까지 싸들고 어디 가시나 봐요. 뭐야. 소유진 씨는 집에서 라면에 밥 말아 드시고 계시다는데 혼자 닭볶음탕 먹으러 가신 거예요? 혼자만 먹으면 맛있어? 빡빡살부터 맛있어. 유진이 누나
사건 알아요? 그거 진짜예요? 하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겠죠.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그게 안다고 해서 알아지나? 그리고 그걸 다 알면 피곤해요. 더 알고 싶다. 이미 999번 알고 싶어 했지만 더 격렬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격렬하게 알고 싶은 그 1000번째 얘기.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드컵 아시아 예선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과 라오스입니다. 볼 점유율 그리고 패스 성공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0으로 전반전 앞섰습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어떤 좀 일방적인 경기를 봤을 때 한 7대 3 정도까지는 봤는데 거의 8대 2 수준의 경기가 됐거든요. 전반전 45분은 뭐 완벽한 대한민국의 페이스였습니다. 네, 라오스가 워낙 수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선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배치하고 포메이션도 좀 변칙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후반전에는 아마 황의조 선수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의 주요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철, 자 차놓고 속도에 열렸어요. 자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골! 선제골! 이청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선제골 이른 시간에 터져 나옵니다. 아, 지금 홍철의 플레이가 대단했는데 이청용의 마무리도 약간 역동작이었지만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 상대 네. 수비수를 앞에 두고 홍철 선수가 차놓고 달려가는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좌우 쪽으로 넓게 벌리는 플레이 좋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걸렸어요. 슛입니다. 그리고 슛! 손흥민! 손흥민 두 번째 골 기록됩니다. 야, 오늘 손철 선수를 이렇게 높이 올린 거 완전히 성공하고 있고요. 손흥민 정말 또 한 번에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현재 이번에 발탁된 선수 중에 A매치를 가장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 골을 네. 물론 구자철 선수가 넣고 있지만은 아직 오늘 경기 뛰지 못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득점 감각 상당히 좋은데요.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프리킥. 가네요. 정우영 그대로 슛! 골이에요. 포트 맞고 다시 한번 슛! 아, 걸렸습니다. 지금은 뭐 힘있게 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타임 잡아버렸어요. 네,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이선희도 왼발 슛! 골! 권창훈! 권창훈 선수의 세 번째 골. 대한민국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아, 이게 바로 K리그의 왼발입니다. 네. 정말 멋진 왼발이네요. 꼼짝도 못하네요. 네. 네, 아 정말 시원한 중거리 왼발 슈팅인데요. 아주 정확한 궤적, 정확한 슈팅이었습니다. 권창훈 슛! 네. 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한 왼발 프리킥. 수원의 권창훈입니다. 네. 자, 지금 날아오는 궤적 상당히 좋았는데 키퍼의 아주 멋진 선방입니다. 풋바송 생달라온 키퍼의 선방. 최전방에 있는 해리 케인 선수가 골을 많이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손흥민이 이번 시즌 상당히 많이 뛰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쉽게 마르거나 겉돌기만 하는 보습, 이게 다야? 피부 밀도를 높여 더 촉촉하게 산양류 프리미엄 보습 크림 차오니머리 휘카페4 엣지 아기의 숨결처럼 순수하게 여인의 향기처럼 그윽하게 엣지에 빠져들다 커피 얼음 정수기 휘카페4 엣지 효성의 소재 기술은 모든 산업에 힘이 됩니다. 더 가벼운 자동차와 상상도 못한 부품들을 가능하게 하고 옷의 가능성을 넓힙니다. Creativity inspired. 효성.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받지 않았다나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페이코 I'm back. The SUV Sportage. 가구는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도 있지. 근데 침대는 발품 팔고 꼭 누워보잖아요. 왜겠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축구의 모든 라이브. 피파 온라인 3의 라이브로 이어지다. 라이브의 클라이맥스. 오직 피파 온라인 3에서만. 신의 피부 동인비진 정관장 홍삼이 피부 기력을 채워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환해진 이 느낌.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푸른 꽃은 푸르러서 예쁘고 붉은 꽃은 붉어서 예쁩니다. 가을은 알록져서 아름답고 겨울은 빛이 발해 아름답죠.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우니까요. 사람이 미래다. 두산.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 먹여주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뻐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왜들 쳐다보지? 뭐 묻었나? 기분 나쁘지 않은데? 예쁜 게 다는 아니지.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샀고 카드 어딨지? 집에 놓고 왔나? 그럼 삼성페이로 샥 땡큐 노트. Samsung Galaxy Note 5. 이 중계방송은 신한금융그룹, 에이스침대, JDX 멀티스포츠와 함께합니다. 화성 종합경기 타운입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 대한민국과 라오스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3대0으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고요. 1차전 미얀마전 그리고 2차전인 오늘 라오스와의 경기에서 아직까지는 실점하지 않고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점유율 자체도 확인했었지만은 거의 8대2까지 벌어진 흐름이었고요. 또 3골이나 또 45분 동안 넣었기 때문에 흐름은 좀 좋습니다. 네, 이제 미얀마와 라오스에게는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승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이제 레바논 원정과 쿠웨이트 원정, 다음 주에 있을 레바논 원정 그리고 10월에 있을 쿠웨이트 원정 두 경기가 이 2차 예선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뒤에는 레바논과 그 원정 경기, 그러니까 지역 예선 2차전, 3차전을 갖게 되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만 뛰고, 하지만 이제 레바논 경기에는 구자철, 박주호 선수가 이적 절차 마무리하고 또 합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축인 어떤 또 변화 속에 또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할 겁니다. 네, 이청용 선수가 오랜만에 A매치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자신의 A매치 7번째 골이 기록이 됐고,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 미얀마와의 경기에서 출전했던 이청용 선수입니다만 오늘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서 아주 기분 좋은 골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전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사실 부상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통해서 계속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소속팀 리그컵과의 경기에서는 또 골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어떤 자극이 계속돼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청용이 소속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현재 리그에서 초반에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또 아주 강력한 윙어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초반에 또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청용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윌프리드 자라든지 볼라시라든지 바카리 사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청용 선수도 경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로테이션으로 출전할 때마다 축구 센스를 상당히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청용 선수고요. 그렇죠. 자, 오늘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라오스의 풋바송 생달라원 키퍼입니다.
자, 두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 권수태 선수네요. 자, 권수태 키퍼는 얼굴이 뽀송뽀송하죠. 네, 네, 거의 뭐 오늘 땀을 흘릴 찬스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경기 첫 이게 좀 나오는 그런 선수 같습니다. 네, A매치 데뷔전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K리그에서는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저희 국가대표팀 할 때 소집은 됐었죠. 하지만 출전은 오늘 처음이고요. 네, 자 후반전이 시작돼서 대한민국 진영이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끊어내는 손흥민. 짧게 내주고요. 권창훈 선수가 넘겨줍니다. 뒤쪽에서 홍철, 정우영에게 일단 선수 변화 없이 후반전을 이남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뭐 전적으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요. 유지합니다. 네. 자, 달려 들어가는 정현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까운 위치에 줬고요. 자, 기성용 선수가 최전방까지 들어갑니다. 석현준이 내려와서 받아주고 이 선에서 넘겨줄 때 끊어냅니다. 정우영 헤딩으로 연결. 권창훈 측면에 홍철에게 정우영, 이청용. 전술적인 형태도 닮아있으면 똑같습니다. 전반과. 네, 석현준 넘겨주고요. 기성용 측면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일단 속이고 장현수 뒤로 빼줍니다. 뒤를 받치고 있는 이청용. 짧게 권창훈. 자, 원터치 패스로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기성용. 빠르게 걷어내는 캄라핀 깨오 선수입니다. 자, 기성용 선수가 이제 즉시 압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볼 소유로 가져올 수 있었고요. 네. 전적으로 약간 오늘 뒤로 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우영 선수도 정우영 선수지만 이청용 선수의 볼 버금이 많아요. 자, 넘어지면서 손흥민에게 전달됐습니다. 손흥민 오른발로 그대로 강 나와요. 네, 다시 한번 하지만 걸렸고요. 네, 석현준. 자, 터치 이후에 아쉽네요. 하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좀 슈팅 타임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네. 한 번씩 조금 놓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수쿠사바트 선수를 앞에 두고 다시 두 명의 선수를 달고 들어가면서 아크 정면에 오른발 슈팅을 노려봤던 손흥민인데요. 때릴 찬스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석현준 선수가 후반전에도 중심을 잡아서 저 위치에서 뛰어주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렇게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주는 역할과 동시에 연계 플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축이 돼서 볼이 오게 되면 자신이 어떤 골을 마무리 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는 선수에게 그대로 원터치로 계속 놓아주는 연계 플레이가 많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생발 나온 키퍼가 길게 하지만 정우영 선수가 높이 뛰면서 헤더로 연결합니다.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라오스의 프리킥. 자, 석현준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던 무크타 수쿠사바트인데요. 괜찮나요? 머리 쪽인데요. 네. 들 것이 요청되네요. 피가 나나요?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머리 위쪽에 약간 좀 충돌을 당한 무크타 수쿠사바트입니다. 석현준 선수와 머리끼리 부딪혔어요. 네네. 석현준 선수도 충돌 이후에 좀 뒷머리를 약간 좀 문지르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석현준 선수는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고 수쿠사바트 선수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체격적인 차이가 양 팀이 좀 큽니다. 스티브 다비 감독도 그랬습니다만 이 라오스에는 완전한 프로 선수들로만 지금 대표팀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은 열세다라고 인정하고 출발했던 라오스거든요. 네, 뭐 사실 좀 다비 감독이 나오는데 영국 출신이죠. 리버풀 태생의 이제 감독인데 뭐 팀을 맡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팀이 거의 세미 프로 선수들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을 만나서 우리가 승점을 가져가긴 사실상 어려운 건 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과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강한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전적으로 한국과의 어떤 경험을 우리는 더 소중히 느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워낙 또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오스 선수들도 지금 맞서 싸울 생각에 좀 흥분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라오스가 그 외국인 지도자들을 참 많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뭐 프랑스라든지 러시아, 오스트리아. 얼마 전에는 일본 감독이 하기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잉글랜드 감독 체제죠. 네. 좋아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잡아놓고 네. 하지만 그 다음에 터치가 약간 굴러가면서 생달라온 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발을 좀 잡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뒤쪽에서 길게 대지를 가르는 패스가 넘어왔고 박스 안쪽에서 연결받았던 손흥민 슈팅 기회를 얻진 못하고 자, 오른발 쪽에 약간의 찢어졌어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괜찮나요? 자, 다행히 몸을 일으키는데요. 네네. 약간 좀 긁혔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역시 기성용 선수가 저렇게 또 뒤로 물러나 있어도 저런 아주 그 긴 연결을 통해서 단 한 번에 또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유럽의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문이 닫혔기 때문에 네. 거액이 이적이 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A매치 기간에 소속팀 감독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 선수에게 또 당부도 하고요.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이제 A매치 갔다 와서 좀 빠르게 최대한 좀 소집을 했으면 좋겠다. 팀과 어떤 전술적인 적응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만 뛰고 레바논 경기는 빠지고 바로 소속팀에 복귀합니다. 자, 들어가는 홍철입니다. 홍철 걸려 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프리킥. 오늘 왼쪽 측면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홍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일단 터치라인 쪽으로만 치지 않고 또 안쪽으로 뛰었는데요. 네, 중거리 슛! 걸리죠. 네, 머니 치에서 때려봤던 홍정호입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홍정호가 독일 아욱스부르크에 이제 완전히 주전 수비수로 이제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홍정호 선수가 참 이 좋은 재능으로 많이 기대도 모았고 또 월드컵도 출전하고 그랬었는데 부상이 너무 잦았어요. 홍정호 선수가 보면 다리, 팔, 뭐 거의 웬만한 부위를 한 번씩 다 다치면서 이 약간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가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한대요. 오늘 다치면 안 되는데, 오늘 다치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위축시키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걸 벗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비수 재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올림픽을 앞두고도 부상으로 빠졌었고 또 지난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도 또 부상을 안고 뛰었던 홍정호 선수인데, 자, 백패스고요. 권순태 키퍼가 오늘 처음으로 공을 만집니다. 네. 지금 약간 미스예요. 킹 미스였는데요. 넘어옵니다. 그대로 자, 빠르게 접근해서 슛! 권순태 키퍼가 돌려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 오히려 빨리 나가는 거 좋습니다. 네, 수크사콘 분타티프 선수의 킥이었고요. 권순태 키퍼의 처음으로 방어가 나왔습니다. 길게 권총을 밀었습니다. 손흥민이죠. 손흥민. 하지만 터치 이후에 끊어냈고요. 손흥민의 슬라이딩 태클. 자, 수비 좋아요. 네, 손흥민 이 좋습니다. 압박 때문에 권창훈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홍철 반대편으로 저렇게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들은 미드필더를 도와줘야 돼요. 기성용 전진합니다. 이청용에게 넘겨줍니다. 이청용, 석현준 돌려받는 이청용. 다시 한번 기성용. 10명의 선수들이 모두 수비로 전환해 있는 라오스입니다. 자, 이럴 땐 우리도 전반전에 잘했던 것처럼 좌우 쪽으로 전환을 빠르게 좀 더 가져가야 돼요. 좀 더 타이밍 좀 빠르게 해요. 네. 그렇게 좌우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플레이의 영역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래야 상대가 그 영역을 못 쫓아오면서 저 밀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네. 자, 지금은 손흥민과 홍철의 패스였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라오스의 드로인입니다. 괜찮나요? 약간 좀 아까 부상에 대해서. 네. 뒷공간 정우영이 지켜냅니다. 홍정호. 손흥민이 계속 지금 오른쪽 뒤꿈치를 보고 있고 슈트레키 감독도 지금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약간 지금 아까 그 밟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손흥민 넘겨주고요. 홍철, 권창훈, 정우영에게. 자, 반대편에 뛰고 있는 장현수가 있습니다. 길게 넘겨줍니다. 좋아. 이런 전환 장현수 좋아요. 잡아놓고 근처에 이청용이 있고요. 짧게 기성용. 이거 흘려주고요. 권창훈. 하지만 한 박자 늦었습니다. 자, 이 두 개까지는 됐는데 셋 들어오는 선수와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좀 아쉬웠네요. 정우영. 자, 길게 손흥민 쪽입니다. 네. 하지만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선수들이 조금 변화한 것이 크게 흔들어주면서 양쪽 사이드로 아주 넓게 벌려주려고 하는 시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 라오스의 어떤 수비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헐거워져요. 자, 등지면서 장현수. 자, 김영원 선수가 헤딩으로 밀어내고요. 지금 장현수가 다시 한번 얻어냈습니다. 끊어내는 이청용. 자, 빠른 발로 공 잡으면서 연결해줍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이선으로 권창훈이 받았습니다. 권창훈 앞쪽에는 석현준, 그리고 네, 반칙 얻어냅니다. 반칙이죠. 볼이 빠져나간 다음에 뒤에서 몸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반칙입니다. 네. 자, 오늘 대표팀에 오랜만에 유럽 선수들이 거의 총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에 홍철, 그리고 중원의 권창훈, 이 수원 삼성 선수들이 상당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눈에 많이 띕니다. 네. 뭐 전북이 지금 K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또 수원이 쫓아가고 있는 흐름 아닙니까? 자, 이거 지금 네. 하지만 수비 헤딩 처리. 다시 한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주는 장현수, 그리고 측면에서 넘어옵니다. 먼 쪽
석현준 헤딩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슛! 네. 김영권의 슈팅이 위로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지금 좋은 기회라고 봤네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바로 코앞이었는데요. 하지만 석현준이 먼 쪽에서 고공 플레이를 해주면서 아주 좋은 찬스를 또 열어줬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이거 지금 세컨볼을 떨어뜨려줬고요. 네. 김영권 왼발이 굉장히 정확한 선수인데 지금은 크로스바를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걸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김영권 선수가 또 이 왼발잡이 아닙니까? 발기술이 좋은 중앙 수비수인데 조금 아쉽네요. 네. 동아시안컵도 소화했던 김영권 선수, 또 소속팀 중국의 광저우 헝다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지금 8강에 또 진출을 해서 거의 4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또 얼마 전에 또 빠졌습니다. 석현준이 기회예요. 빠졌습니다. 석현준 중앙 이동, 하지만 길었습니다. 반칙 선언되진 않습니다. 볼이 터치가 마지막에 좀 길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좀 반칙 선언되기 좀 어려워요. 네. 자, 라오스. 자, 길게 차놓고 달려가 보는데요. 자,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티테트 칸타웡입니다. 칸타웡, 하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반칙이에요. 시티테트 칸타웡 선수의 반칙, 이제 네.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홍정호 선수와의 경합이었습니다. 사실 홍정호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홍정호 선수가 예전에 한때 약간 미드필더도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서도 또 우리는 세밀함이나 스피드가 있는 선수입니다. 권창훈 흘려주고 손흥민, 석현준을 겨냥했지만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슬라이딩 태클. 좋아요. 이런 가담 좋아요. 공이 상대에 간 이후에 바로 대체자는 손흥민이고요. 기성용 측면으로 열었습니다. 이청용 공 뺏기지 않고 다리 사이를 노려봤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줄 곳을 찾고 있는 라오스인데요. 바로 또 다시 한번 가담이죠. 뺏어옵니다. 장현수의 수비. 자, 이제 후반도 한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후반전에는 전방 공격수의 형태를 좀 바꿔서 석현준 선수가 전형적인 어떤 센터포워드의 형태의 공격수라고 한다면은 황의조 선수는 측면과 중앙이 가능한 좀 다른 옵션이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투입을 해서 약간 측면과 중앙 쪽에 전체적으로 공격을 좀 더 넓게 확장하는 이런 어떤 변화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정우영이 측면을 열었습니다. 홍철 다시 한번 접근합니다. 홍철 크로스 슛! 골입니다. 석현준이에요. 석현준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골 주인공이 됩니다. 자. 자신의 A매치 데뷔골입니다. 완전 지금 일단 쐐기를 박아놓고요. 홍철 선수 오늘 어시스트 해트트릭입니다. 엄청나요. 오늘 역시 공격을 할 때는 그냥 왼쪽 날개 공격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와서 지금 완벽한 어시스트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연령 때부터 석현준 선수의 재능에 대한 찬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A매치 첫 골을 넣은 것은 그로부터 5, 6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네. 이거 뭐 완벽하게 잘랐고요. 네. 우리 K리그 팬들에게 이 홍철 선수는 뭐 가레스 홍철이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공격가담이 많은 수비수인데 적극적이네요. 네. 자, 홍철 선수 오늘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고요. 석현준 선수도 아주 기분 좋은 A매치 데뷔골 기록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지금 홍철 선수에게 갔는데요. 오늘 홍철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석현준 선수도 이렇게 되면 스트라이커로서 또 골을 잡아내면서 더 자신감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 리그가 개막하고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아주 무서운 상승세거든요. 네. 포르투갈 리그 전체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공격수 석현준 91년생입니다.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했었고요. 측면으로 자, 다시 한번 좋아요. 홍철입니다. 완전히 열립니다. 홍철 가운데 석현준 밀어줍니다. 네, 수비가 됐고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하지만 걷어냅니다. 홍철 선수가 정말 뭐 상대성을 좀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군요. 네. 역시 측면에서 계속 활로를 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네. 그 중에서도 홍철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왼쪽에는 뭐 김진수 선수가 있고요. 또 박주호 선수도 이제 이적 절차 마무리하고 들어오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왼쪽 수비를 또 함께 볼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역시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자원도 풍부하고 이제 약간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수비진부터 슈틸리케 감독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왼쪽 측면에는 이제 이영표 선수의 후계자는 상당히 좀 몇 명 나타났거든요. 이제 오른쪽에서 차두리 선수의 후계자가 또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죠. 여러 명을 네. 시험해 보고 있는 대표팀 감독입니다. 자, 열립니다. 중원으로 열립니다. 기성용 슛! 네. 네, 왼발로 중거리 슈팅 노려봤던 기성용입니다. 확실히 이 오른발을 잘 썼던 기성용 선수가 지난 시즌을 넘어오면서 왼발 헤딩 이 전초루가 됐습니다. 자,
오른발 왼발 그리고 머리로 또 골을 넣고 있었던 스완지의 기성용 선수인데 지금은 왼발 중거리 슈팅이 상당히 무섭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약간 위로 갔습니다. 선수 교체했네요. 네, 전방 공격수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자, 라오스의 시티데트 칸타웡 선수가 빠지게 되고요. 수쿠아폰 웜치엔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역시 이제 공격수입니다. 전적으로 이제 역습을 좀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발빠른 공격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자, 선수비 후 역습을 노리고 있는 라오스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60분 동안 어떤 역습을 원활하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 초반 정도에 한번 건수대 키퍼 그러니까 이제 킹미스가 있을 때 약간 거기서 이제 한번 장면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네, 또 길게 나와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자, 버스 터치 좋았고요. 자, 수비를 등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자, 2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홍철, 정우영. 짧은 패스가 끊기고 말았는데요. 패스 미스. 수쿠아폰 웜치엔캄. 자, 지연이입니다. 네, 기성용의 압박. 기성용 공 뺏어냅니다. 네. 기성용. 어드밴티지. 자, 홍철이 안전하게 뒤로 내립니다. 홍정호, 이청용. 달려들어가는 권창훈이 있습니다. 일단 주지 않고 측면에 빠져있는 석현준이 있고요. 석현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석현준! 잘 들어갑니다. 석현준! 오른쪽을 기회입니다. 열었습니다. 석현준! 가운데로 이청용 쪽 하지만 걷어냅니다. 네. 하지만 역시 석현준 선수가 이제 후반전 들어와서 더욱더 넓게 벌리는 모습을 나오고 있고요. 네. 황의조 바깥으로 선수 나간 준비시키네요. 석현준 선수의 자리에 또 황의조 선수를 투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제 후반전에는 사실 좀 유형이 다릅니다. 석현준 선수는 페널티 박스, 그러니까 상대 골문 앞쪽에서 지금 이제 골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석현준 선수의 이제 골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홍철 그리고 석현준의 마무리. 오늘 네. A매치 5년 만에 출전하면서 데뷔골을 기록하는 석현준이고요. 네, 잘 싸웠습니다. 네. 자, 박수를 받으면서 물러납니다. 네. 그리고 성남에서 뛰고 있는 K리그의 또 한 명의 스타 황의조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갔습니다. 자, K리그에서는 한국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이번 시즌 골을 만들어낼 정도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네. 손흥민 선수하고는 친구입니다. 이 92년생 동갑내기 선수인데 자, 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자, 하지만 옵사이드고요. 지금은 황의조 네.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석현준 선수가 그렇게 약간 타겟형 스트라이커라고 한다면은 황의조 선수는 처음에 이번에 선발하면서 슈틸리케 감독이 사실은 약간 측면 쪽을 한번 활용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정엽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더 전진해서 활용을 할 건데요. 네. 최전방에 있겠지만 역시 두 가지 특징이 있겠죠. 배우로 들어가는 스피드, 측면 쪽으로 넓게 벌리는 흐름, 이 두 가지 약간 와일드한 스트라이커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석현준이 190이었고 황의조 선수도 키가 184, 작은 게 아닙니다만 키도 크지만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고 스피드도 좋고 또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주 역동적이죠. 골을 넣는 어떤 형태도요. 네, 이번 시즌 성남이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그 원동력이 바로 이 황의조 선수입니다. 자, 석현준 선수는 5년 만에 A매치에 나서서 그리고 첫 선발 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하고 이제 기분 좋게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정우영. 자, 권창훈. 손흥민을 바라봤고요. 짧은 패스하지만 끊겼습니다. 자, 반대편을 열어내는 라오스입니다. 자, 길게 삥깨우 선수가 넘겨주는데요. 헤딩 처리하는 홍정호, 기성용. 두 명의 선수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압박 벗어나면서 이청용에게. 이청용. 자, 웡첸캄 선수를 속이면서 빠르게 전진합니다. 이청용. 반칙이에요. 이번에는 반칙입니다. 자, 근데 지금 라오스가요. 라인을 올렸어요. 라인도 올리고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선수를 많이 둡니다. 네, 공격 진영에 서너 명의 선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감독과의 어떤 선수들의 빠지네요. 네. 빠지네요.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네. 폼 맞봤냐? 하지만 네, 속이면서 이청용이 뺏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정도 라오스는 지키다가 이제 후반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남기면 그때 한번 전환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일찍 타이밍을 돌아가네요. 이제 다비 감독이 본 건데요. 네. 자, 밀어준 공 손흥민이 이어받았습니다. 손흥민. 자, 이제 뒷공간을 한번 노려볼 텐데요. 가마차입니다. 아하! 손흥민 선수가 즐겨차는 가마차기가 나왔습니다만 약간 벗어납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쪽으로 접어서 거기서 이제 가마차서 마무리하는데 바로 그 딱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먼 쪽 포스트를 보면서 가마차는 손흥민. 살짝 벗어났는데요. 사실 유럽 리그에서도 이 각도에서 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위치라고 한다면 역시 또 황의조 선수가 이럴 때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올 때 수비수를 달고 들어와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체적인 이런 조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청용과 손흥민의 속도도 굉장히 좋고 황의조 선수도 역습에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라오스 선수들이 좀 앞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에서는 이 세 명이 또 뭔가 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K리그나 이제 아니면 이 슈트리케 감독 체제에서 이 데뷔한 선수들이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황의조 선수도 오늘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데뷔시킨 K리그에 아, 자, 좋아요. 잡아내고 올라갑니다. 빠른 황의조고요. 연결 손흥민. 자, 기성용이 스쳐가고요. 열립니다. 기성용 넘겨줬어요. 그대로 슛. 네, 권창훈. 하지만 연결 좋았습니다. 자, 네. 손흥민과 기성용 프리미어리그들끼리의 패스였고요. 권창훈에게 마무리를 맡겼는데요. 지금은 약간 역동적으로 걸리면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끊어냈고요. 이 연결 자체가 상당히 간결하고 빠르게 잘 들어갔습니다. 황의조, 손흥민, 네. 기성용 그리고 권창훈까지 K리그 스타들과 프리미어리그 스타들이 한번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연결될 때 원터치 아니면 빠르게 서로를 믿고 전환을 할 때 좋은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벤치도 좀 만족을 표하죠. 그렇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전북의 이재성 선수를 또 A매치에 데뷔시켜서 바로 또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냈었고 그렇죠. 그전엔 이정엽 선수가 있었고 또 동아시안컵에서는 김승대 선수가 또 데뷔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었거든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황의조에게 기대가 됩니다. 황의조 넘겨주고요. 기성용 손흥민에게 양보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끊겼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계 플레이가 좀 더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지금도 보면 왼쪽 측면 쪽으로 넓게 벌리면서요. 활동 좋습니다. 반경 넓죠? 네. 자, 이번엔 홍철입니다. 홍철. 하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공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스로인. 그러니까 지금 뭐 황의조 선수와 석현준 선수는 뭐 누가 더 위에 있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가장 큰 특징은 두 선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옵션들을 우리가 공격 조합에서 쓸 수 있는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뒷공간 홍정호. 장현수. 거의 뭐 변형 3백처럼 느껴질 정도로 홍철 선수는 뭐 윙어, 윙포워드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수비는 좀 변칙적입니다. 홍철 선수의 위치를 딱 보면. 네. 정우영 넘겨주고요. 연결받았습니다. 뒷공간 좋아요. 패스 기성용. 황의조가 지금 들어가고요. 네. 성남의 황의조. 홍철 들어가는데요. 일단 돌아나오면서 기성용에게 넘겨줍니다. 정우영. 자, 반대편이 좀 헐거운데요. 홍정호가 오른쪽으로. 장현수. 자, 그대로 올리진 않고 이청용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단 공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용. 좋아요. 기성용 네. 이선에서. 야, 올려주는데요. 하지만 깃발을 올라가고 맙니다. 손흥민. 기성용과 손흥민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장면인데요. 한번 볼까요? 앞에 있었네요. 약간 앞서 있었던 손흥민. 지금 이제 변칙적으로 오늘 홍철 선수가 공격을 할 때는 왼쪽 라인에서 상당히 깊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왼쪽 날개 4-2-3-1에서 왼쪽 날개에 있는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중앙 쪽으로 와 있죠. 그래서 이게 홍철 선수를 위로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동이 가능해졌고요. 또 그렇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으로 가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가 교체 투입됐을 때 황의조 선수가 오히려 측면 쪽으로 돌 수 있는 아주 그 좁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위치 전환까지 가져가는 위협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권순태 키퍼가 멀리 처리합니다. 자, 오늘 찬킥 중에 가장 떨어졌고요. 멀고요. 기성용 그대로 올라갑니다. 기성 옆에 손흥민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네, 다시 한번 기성용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만 막혔습니다. 뺏어냅니다. 빠르게 이청용. 네. 자, 그대로 슛 황의조. 하지만 좀 길었습니다. 힘이 좀 들어갔던 성남의 황의조. 아무래도 이제 첫 슈팅 때문에 조금 힘이 들어갔는데 원래 사실 가만 차는 게 참 좋은 선수예요. 어느 위치에서나 사실 골을 만들어내는 황의조거든요. 네. 김진수가 투입됩니다. 홍철 오늘은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물러나는 홍철입니다. 뭐 경기의 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플레이였고요. 자, 그리고 독일 호펜하임에서 뛰고 있는 김진수. 사실 왼쪽 측면에서는 또 슈틸리케 감독의 첫 번째 선호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왼쪽은 경합이 계속 치열할 겁니다. 오늘 홍철 선수 잘해줬고요. 또 김진수 선수도 계속 좀 독일에서 잘해주고 있고요. 네. 뭐 개막하고 분데스리가 3라운드까지 연속 선발 출전하고 있는 김진수 선수고요.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이번 시즌에도 김진수 선수는 유럽에서 혹사가 우려될 정도로 뭐 매경기 선발 출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호주 아시안컵 때 포함을 해서 정말 힘든 일정이었잖아요. 네. 측면으로 나갔습니다. 이청용.
정우영. 자, 장현수 선수가 아주 깊숙이 올라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지 않고 정우영. 자, 반대편을 바라봅니다. 가까운 위치 기성용. 짧은 패스. 자, 손흥민이 받아줬습니다만 공 나갑니다. 라오스의 드로잉.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진우 선수가 이제 홍철 선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할 때는 아주 깊게 올라가세요. 네. 김진수 선수도 수비력이 좋지만 공격적으로 또 굉장히 도발적으로 두드리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뭐 승부욕도 상당히 강하고요. 네. 아주 공격적인 공세적인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우리보다 약간 일찍 시작해서 또 조별 예선 캄보디아와의 경기를 가졌는데 3대 0으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성용 반대편으로 길게 갈라줍니다. 이청용 쪽. 이청용 받았습니다. 이청용. 자, 캄나빈 깨우 선수를 뒤에 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엔 푼타티프 선수까지 다가옵니다. 이청용 공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로잉. 정말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갈라주는 연결은 확실히 클래스가 좀 느껴지네요. 네. 타이밍, 거리, 이 받을 수 있는 선수에게 주는 그 전체적인 뭐 형태 다 좋습니다. 궤적도요. 그렇습니다.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선수 3명이 선발 출전해서 가동이 되는 것이 거의 뭐 9개월 만이기 때문에 네. 눈이 막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아이, 좋아요. 자, 뒷공간. 자, 황의조와 손흥민 선수의 시도였는데요. 네. 황의조 선수가 이렇게 출발이 굉장히 좋죠. 네. 타이밍이. 그 움직임 자체가 좋은 선수입니다. 자, 측면으로 김진수 올라갔습니다. 김진수예요. 김진수 깃발 온사이드입니다. 내려갔습니다. 김진수. 하지만 아유, 네. 네. 약간 길었습니다. 햄스트링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자, 허벅지 뒤쪽을 약간 만졌는데요. 지금 슈터리키 감독도 바로 좀 괜찮냐고 지금 괜찮은 거냐 좀 의료진에게 좀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햄스트링은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사실은 뭐 오늘 경기 그렇게 부담도 없고요. 확인해봐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햄스트링은 뒷근육이 조금만 올라와도 더 뛰면 그냥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조금 올라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선수가 물론 제일 잘할 테니까. 하지만 또 부상 중에는 또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를 휴식을 취하면 또 바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데 더 뛰면 악화되니까. 네. 근데 뭐 그건 이제 김 선수가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기성용도 그렇고 또 김진수도 그렇고 호주 아시안컵 전후로 해서 뭐 리그에서 엄청나게 또 경기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무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기성용 선수도 개막 경기에서 약간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좀 쉬었는데 다행히 근육이 찢어지지 않고 막이 조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흥민 측면에서 올려주고요. 슛! 옆구리예요. 황의조. 네. 황의조에게 A매치 데뷔전 데뷔골의 기회가 왔습니다만 옆구리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이 장면이 바로 황의조 선수를 설명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딱 측면 쪽 올라올 때 스피드 달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 지금 바로 들어가 버리죠. 출발하는 타이밍 네. 좋고 위치 좋잖아요. 선정 좋고 네. 또 마무리 능력이 좋은 황의조거든요. 자, 이 수비수 그러니까 수비수가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없는 등 뒤쪽으로 쫙 빠져나오면서 그대로 침투했는데 바로 이런 움직임이 바로 황의조 선수의 강점입니다. 네, K리그에서 이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스타들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전국구 스타로 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슈틸리케 감독이 많이 열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재성, 네. 김승대 그리고 오늘 황의조 선수에게 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뭐 권창훈 선수도 오늘 너무나 좋았고요. 네. 정우영. 자, 김진수의 압박 걸려 넘어졌습니다. 반칙 얻어내는 김진수. 대한민국의 프리킥. 자, 그대로 뛰고 있는데요. 다행입니다. 네. 부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청용, 기성용 왼쪽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기성용. 드리블 좋습니다. 네, 빼주고요. 이거 나와요. 네, 권창훈. 네. 걸렸고요. 키퍼의 선방. 다시 한번 기성용이 살리고 나옵니다. 자, 이 중장거리 패스 단거리까지요. 기성용 그대로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깔아주는데요. 멋진 패스. 그대로 손흥민 차놓고 그대로 슛. 들어갔어요. 손흥민 이게 두 번째 손흥민입니다. 골. 멀티골입니다. 대한민국 5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각이 없다고 봤는데 손흥민 선수 정말 슈팅 강합니다. 네. 이걸 마무리하네요. 야, 대단합니다. 지금 옆구멍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전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만들어냅니다. 저 진짜 뭐 유력골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거의 각이 없다고 봤는데 이게 바로 들어가 버리네요. 네. 이건 기성용이에요. 이 갈라주는 낮고 정확한 패스 잡아놓고 손흥민. 네. 네. 지금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현수도 아주 잘 잡아줬고요. 손흥민이 잘 차놓고 출발하면서 자, 키퍼와 옆구멍을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사실 저 위치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때리는 선수가 그 골키퍼 머리 보고 그냥 강하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아주 교과서처럼 뭐 이렇게 머리 보고 저 때려버리면 이거 못 잡죠. 이게 네. 손흥민이죠.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결정 능력을 보여주는 손흥민입니다. 뭐 스스로도 어쨌든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슈팅에 대한 마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호쾌합니다. 네. 자, 멀티골 네. 대한민국 5대0 스코어입니다.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래 최고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역시 기성용 선수 이렇게 갈라주는 연기가 너무 좋아요. 네, 이번에도 손흥민. 자, 이건 제쳐야 돼요. 제쳐야 돼요. 네. 제쳐야 돼요. 자, 그렇죠. 이때 제쳤습니다. 손흥민. 그렇죠. 손흥민. 자, 마무리! 내줬어요. 아하! 미끄덩. 네. 미끄덩. 권창훈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권창훈 선수. 네. 권창훈도 멀티골의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자, 이거 나와요. 자, 나와요. 속였어요. 다시 한번 기회입니다. 살려냅니다. 넘겼어요. 걸렸어요. 슛! 골입니다. 권창훈. 멀티골 기회를 이번에는 살렸습니다. 권창훈. 우리 선수 너무 잘해주네요. 6대0입니다. 6대0. 야, 정말 멋집니다. 너무 잘해주네요. 네. 자, 권창훈 A매치 4경기 만에 오늘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모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사실 뭐 6번째 골인데 끝까지 수비하고 끝까지 공격에 집중합니다. 온사이드고요. 네. 권창훈 왼발. 네. 날아차기 완벽한 태권 슈팅을 보여줬어요. 이건 못 막죠. 3명이 지금 동시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잘합니다. 황의조, 좋습니다. 손흥민, 권창훈 선수가 모두 크로스가 날아오는 궤적에 정확하게 포진하고 있었는데요. 네. 해결한 것은 권창훈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약간 미끄덩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권창훈 선수가 사실 미끄덩 장면으로 원래 데뷔 시절에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게 약간 드리블 치다가 네, 약간 튀권 축구로 유명했었는데 자, 오늘 뭐 아주 멋진 마무리로 다시 한번 오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을 맞이합니다. 뒤로 내줍니다. 김진수.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우리 선수들 지금 좋아요. 이게 만약에 많이 앞서고 있을 때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뭐 크게 뒤질 때도 이거 좀 아니다 보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슈틸리케 감독은 전북의 이재성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이청용이 빠집니다. 네. 뭐 이재성 선수 이 전북과 K리그의 재능이고요. 뭐 공격 2선 미드필더 어디 다 갖다 놔도 이 클래스를 보여주는 선수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재성 선수가 이 외모라든지 볼을 차는 이 스타일이요. 선배 이청용을 참 많이 닮아 있는데 지금 이청용 선수 대신해서 이재성이 들어갑니다. 네, 3월 A매치 때부터 아주 화려하게 이 전북의 스타가 대표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A매치 8번째 경기를 갖고 있는 이재성이고 동아시안컵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청용의 위치랄까요?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 위치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측면 중앙 가리지 않죠. 네. 손흥민. 기성용이 백힐로 내주고요. 손흥민 전진합니다. 손흥민 전진하고 돌려받을 채비 황의조. 황의조의 돌아차기가 나왔습니다만 빗나갑니다. 오늘 이 92년생의 동갑내기 손흥민, 황의조 선수 지금 뭐 교체 투입돼가지고 같이 뛸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중앙 쪽에서 컴비네이션 아주 위협적인 게 몇 차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접근하면서 황의조 네, 직접 마무리를 노려봤는데요. 빗나갑니다. 자, 손흥민과 권창훈은 지금 멀티골 2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골을 더 추가하게 된다면 해트트릭도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기록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손흥민 선수 이제 교체는 우리 팀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들은 이제 계속 다 뛰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만 뛰고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90분 다 뜁니다. 네. 또 왼쪽 라인에 손흥민과 김진수가 오랜만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진수, 자 바로 던져주는데요. 좋습니다. 자 온사이드, 자 황의조 내줘야 돼, 이거 내줘야 돼. 슛! 걸렸어요. 다시 한번 황의조. 네, 뒤로 좀 멀찌감치 내주고 장현수 올릴 채비. 자 전진합니다. 자 장현수 왼발 살짝 나왔어요. 권창훈. 오른발. 해트트릭 기회가 날아갑니다. 권창훈. 아쉬운데요. 지금 이 스루 패스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의 따봉, 정말 기분 좋은 따봉입니다. 장현수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이거 바로 앞쪽으로 잘 뽑아줬어요. 네. 라인 완전 붕괴시켜버렸고요. 권창훈 A매치 데뷔골뿐만 아니라 해트트릭까지 기록할 수 있는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만약 왼발에 걸렸다고 한다면 뭐 더 좋았을 텐데요. 네. 살짝 힘이 들어왔고요. 라오스의 교체 선수 마놀론 폼수반 선수가 준비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권창훈 선수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무크타스크 사바트 선수가 빠지고 자, 마놀론 폼수반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돌아섭니다. 빠르게 들어오는 수카폰 웡칭캄. 자, 공이 막혔습니다. 네, 정우영의 수비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기성용 반대편으로 길게 갈라줍니다. 전체적으로 이재성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기성용 선수의 패스는 네. 정말 고급입니다. 네. 네. 장현수, 정우영. 자, 정우영도 두어 발짝 전진했는데요. 기성용, 이재성. 받아주는 김진수 돌아섭니다. 기성용에게. 자, 달려 들어가는 장현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까운 위치에게. 자, 로빙 패스 이재성 쪽. 정우영의 시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청용 선수가 나가면서 자유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위치 제한 두지 않고요. 아주 폭넓게 손흥민 선수가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재성이 왼쪽으로 왔고 손흥민이 반대편 오른쪽에 가 네. 있고요. 기성용, 이재성 밀어주고 받아주는 황의조. 다시 한번 이재성, 황의조. 하지만 좋은 걸렸습니다. 위치예요. 좋은 위치에서의 카드가- 프리킥. 네.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경고장이 나왔습니다. 이재성이 얻어낸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위치면은 뭐 오른발 왼발 일단 다 가능합니다. 간품이 하네비라이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경고를 얻어낼 때는 또 박지성 선수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볼에 대한 간수라든지 드리블이, 그러니까 이 이재성 선수가 왼발로 하면서 양발로 이 드리블을 잘 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좋은 위치고요. 네. 자, 상당히 좋은 위치.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무회전 프리킥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고요. 정우영, 기성용도 뭔가 속닥속닥 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찰 거냐고. 네. 그 약간 이상한 무회전 프리킥 또 찰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차겠다고 했나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치면은 뭐 회전 크게 안 놓고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무회전 가능하고요. 자. 가만 때릴 수도 있습니다. 별명이 손날도인 손흥민. 해결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해결하게 된다면 A매치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약간 서 있는 거는 뭐 좀 가만 때릴 수도 있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도를 신중하게 좀 조절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슛! 빗나갑니다. 역시 서 있는 게 이제 가마 때리겠다는 네, 거였는데 지금은 무회전이 네, 아니라 이제 가마차기를 노려봤던 그렇습니다. 손흥민. 뒤로 많이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텝을 짧게 밟겠다는 얘기는 이제 감겠다는 거였는데 조금 많이 감겨버렸네요. 네. 오히려 가까운 쪽 포스트를 노려봤던 손흥민인데요. 지금 골키퍼가 아무래도 조금 이 신장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높이 있기만 가면 좀 어려워해요. 그걸 노렸습니다. 하지만 6대0 스코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정의 손흥민이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손흥민의 승부욕이죠. 근데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네. 라오스의 역습은 차단합니다. 홍정호의 수비. 그게 페어플레이이기도 하고요. 네, 권창훈 측면으로 이재성에게 내주고 들어갑니다. 이재성 올려주는데요. 야, 이거 황의조. 잡으려고요. 네. 아하, 네. 앞쪽에 바운드가 되면서 키퍼가 먼저 잡았습니다. 조금 먼저 이걸 터치해놓고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네. 자, 오늘 세 번째로 곤수테 키퍼가 공을 만졌습니다. 이거 지금도 약간의 킥미스가 되고 말았는데요. 네네. 측면 쪽에서 중요합니다. 라우스 크로스 올리 채비 넘겨줍니다. 잡아놓고 하지만 자, 수비하고 있습니다. 뒤로 내줍니다. 슛! 네, 빗나갑니다. 지금은 바세우트 사크 술리아왕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디딤발 자체 몸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스윙이 들어가 버렸네요. 네. 자, 우리 급하죠. 수비진들이 네. 좀 급하게 복귀한 상태에서 슈팅을 날려봤던 바세우트 사크 술리아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스티브 다비 감독입니다. 자, 이제 찬타폰 와인 웡소트 선수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슈팅을 했던 술리아왕 선수가 나옵니다. 이 와인 웡소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린 선수인데 계속 그 대표팀에서 조커로 후반전에 이제 교체 투입해가지고 쓰는 공격수입니다. 네. 찬타폰 와인 웡소트가 선수가 준비가 됐습니다. 기성용 원터치로 내주고요. 황의조. 아하, 손흥민 이거 나와요, 자, 이거 기성용 나와요. 다시 한번 전진. 각각 손흥민 긁어야죠. 기성용. 막혔습니다. 네. 들어가는 스피드 때문에 몸의 중심을 못 잡았습니다. 두 명의 프리미어 리거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봤는데요. 이 티키타카가 아주 제대로 적용이 됐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라오스도 어쨌든 지금까지 보였던 수비가 아닙니다. 많이 올라나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가 좀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기회 나옵니다. 그만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데요. 네. 자, 15년 전에 나옵니다. 자, 올라갑니다. 손흥민. 자, 가운데 황의조 있고요. 손흥민 직접 스피드 들어갑니다. 스피드 손흥민. 아유, 네. 크로 슛이 되고 말았습니다. 15년 전에 박지성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치렀던 게 바로 라오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오랜만에 경기를 다시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한 번 대형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9대0 승리였고 오늘은 6대0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슈틸리케 감독 체제에서는 한 경기 최다골 경기입니다. 네. 그 종전의 최다골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평가전 3대0이었습니다만 자, 오늘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기성용, 황의조 받아주고 다시 한번 기성용 반대편에 잘 자, 길게 잘 열었습니다. 갈라요. 이재성 잘 갈라요. 잡았습니다. 이재성 자, 자, 흔들어고 잘 슛! 잡았고요. 하지만 다 흘러간 공. 네. 황의조가 노려봤습니다만 키퍼 생달라왕이 잘 잡았습니다. 이 오늘 기성용 선수가 뭐 쭉쭉 좌우 중앙 가리지 않고 갈라주고 있고요. 역시 또 이재성 선수가 잡았을 때는 저런 마무리가 가능한 선수인데 잘 접었고요. 마무리까지요. 이재성 선수도 지난 시즌 전북에서 최고 활약을 펼치면서 4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또 이번 시즌도 4골과 4개의 도움을 벌써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에서보다 대표팀에 왔을 때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 공간. 이거는 잡았는데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손흥민 선수의 셔츠를 완전히 잡았던 모습이 네. 있었는데 주심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빠졌으면 거의 1대1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가 나와야 되는 장면인데 못 본 것 같아요. 네. 자, 권창훈 뒤로 내주고 정우영 측면으로 풀었습니다. 이재성. 자, 가운데에는 손흥민과 황의조가 여전히 있습니다. 길게 넘겨주고요. 먼 쪽. 지금은 봤어요. 이제 본 거예요. 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인데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 지금은 뭐 잡아당기는 걸 2번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찬타폰 와인 웡소트 교체 투입된 선수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어떤 시도를 할지 약간 거리는 좀 멉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정기광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무회전 프리킥을 시도해볼 만한 좋은 위치인데요. 그렇습니다. 30m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한 27, 8m 정도 될 수 있는 거리인데요. 네. 자, 뒤쪽에 정우영도 있고 왼발에 권창훈도 공두에 있습니다. 권창훈 지나가고 손흥민 슛! 키퍼의 손에 잡혔습니다. 자, 아까 이제 슈팅을 의식을 하고 조금 이제 내려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스피드가 안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역습 시도 하지만 끊어냅니다. 김영건의 제공권이었고요. 정우영 짧게 라오스가 올라오면서 뒷공간이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어요. 이거 뒤로 볼 놓아주고 스피드 경험하면 또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기성용 이거. 뒷공간 이거 패스 무너져요. 황의조 네. 하지만 깃발 올라갑니다. 자, 이런 공격 계속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라오스가 너무나 울리고 있어요. 우리가 뒤를 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상당히 그 골키퍼와 최종 수비수 라인이 3, 40m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네. 상대 공격수가 이제 약간 손을 쓰면서 밀고 들어왔고요. 네. 소프아폰 웡칭캄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이제 교체 카드도 모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과 권창훈 선수가 뭔가 A매치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옵니다. 자, 네. 이재성, 황의조 걸렸어요. 슛! 옵사이드. 깃발도 올라갔고요. 네. 황의조 선수에게 계속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만 A매치 데뷔전 데뷔골의 기회가 조금씩 아쉽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전술적으로 저희가 의미는 분명히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 볼까요? 네, 앞에 살짝 있었네요. 네. 옵사이드 맞고요. 약간 반보 정도 앞서 있었던 황의조. 다시 한번 이재성입니다. 짧게 내주고 황의조 권창훈에게 좀 길었습니다. 일단 석현준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들어가면서 있을 때, 그러니까 두 선수가 있을 때가 이제 그 전술적으로 공격했던 형태, 전술이 완전히 좀 달라졌거든요. 네.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경기를 통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결과와 다른. 긴 패스 기성용. 이재성을 보면서 밀어줬는데요. 각도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풀 수 있거든요. 하나는 부족한 스트라이커를 발굴하는 게 하나고요. 부족한 자원 속에서 뭔가 전술적인 해법을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를 찾거나 골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전과 석현준과 황의조 선수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유의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빠집니다. 자, 이번엔 손흥민에게 넘어왔고요. 손흥민 진짜 앞에 황의조가 있습니다. 손흥민 그렇죠. 직접 돌파. 손흥민 슛! 골입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입니다. A 대표팀에서 손흥민이 첫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해트트릭을 표시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손트트릭 토트넘의 손흥민입니다. 자,
자, 오늘 완벽하네요. 화성 종합경기 타운에 온 대한민국 축구 팬들 정말 멋진 경기 감상하고 있고요.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목격한 관중으로 기록되겠습니다. 자, 정우영 선수가 아주 빠르게 연결을 했고요. 네. 지금 수비수가 못 나와요. 이게 워낙 빠르니까. 네. 이게 이제 손흥민의 무시무시함인데 수비수를 앞에 두고 1대1을 승부할 때 수비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른 공격수를 잡을 때 수비수가 많이 튕겨 나오면 쉽게 제쳐놓고 가니까 자꾸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러나니까 공간 나오고 공간 나오면 여지없이 손흥민 선수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이 세 손가락을 열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또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있었던 손흥민이거든요. 자, 이 국내에서 열렸던 A매치에서 좀 이제 골을 좀 많이 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많이 넣네요. 오늘 대한민국 7대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표팀 A대표팀 경기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스코어입니다. 김영권이 정우영에게 넘겼습니다. 달려들어가는 이재성이 있는데요. 반대편으로 길게 넘어갑니다. 장현수, 기성용, 이재성이 받아주고 장현수 달려들어갑니다. 또 나와요, 장현수에게 또 장현수, 나옵니다. 열리죠. 장현수 크로스 시도 걸렸습니다. 골킥 선언됩니다. 장현수도 권창훈 선수의 두 번째 골을 도우면서 오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고요. 측면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장현수 같은 중앙 수비나 중앙 미드필더를 주로 보는 선수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있을 때 또 없을 때 약간 장현수 선수의 역할은 좀 달라졌는데 오늘 장현수 선수의 오른쪽 수비 이동은 사실 상대 공격이 약했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를 가지고 어떤 절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홍철 선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대신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전술적인 또 하나의 옵션을 점검을 했다는 점, 이 점에서는 오늘 또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차두리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오른쪽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현 선수를 오늘 처음으로 오른쪽 기용을 해봤는데 여유 있어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장현 선수도 오늘 아주 활발하게 오버래핑을 기록했고요. 네. 기성용 선수는 뭐 수완시티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축구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전적으로 뭐 시야, 또 본대로 주는 능력, 전적으로 짧게 전진해가지고 뭐 공격적인 지원 혹은 수비적인 어떤 이 보탬, 공격과 수비에서 정말 뛰어난 재능 보여줍니다. 네, 뭐 대표팀에서는 완전한 중심이 된 지 오래됐고 스완지시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최고의 미드필더들을 상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뭐 정상급 미드필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위치에서 아주 좋은 위치의 프리킥 권창훈이 얻어냈습니다. 자, 이거 손흥민 선수가 또 차나요? 공 주위로 오는데요. 자, 해트트릭 용어는 있습니다만 4골 이상 기록할 때는 용어가 그렇게 유명한 것들은 없고 좀 어렵게 부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좋은 위치의 프리킥, 정우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포트 트릭을 기록할 수 있을지. 서 있는 모습을 봐서는 뭐 갈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슈틸케 감독이 셋피스의 골을 많이 주문했었는데 오늘 오히려 오픈 플레이에서 정말 많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셋피스 손흥민이 준비합니다. 정우영이 앞에 있고요. 비킬잽이라는 거죠. 자, 슈틸케 감독 한번 봤고요. 네. 손흥민, 자 내주고 그대로 자 돌려줍니다. 만듭니다. 뒤쪽으로 아하, 권창훈이 파고드는 공간이었는데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홍정호, 이재성이 근처에 있습니다. 홍정호 길게 넘겨주면서 열려있어요. 기성용에게 아주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재성, 보네요. 이재성 대단합니다. 이재성입니다. 대한민국 8대0 스코어 만들어냅니다. 야, 이재성 침착합니다. 역시 무서운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8골을 기록합니다. 또 이 골을 만들어준 선수가 기성용입니다. 네. 정말 기성용 선수의 연결해주는 플레이 어마어마하군요. 이재성이 움직이는 것을 기성용이 포착하면서 완벽한 로빙 패스를 넣어줬고요. 이재성 선수가 놓치지 정말 않고 완벽합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정말 완벽해요. 네. 라인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A매치 8경기 만에 뭐 3번째 골을 만들어낼 정도로 네.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A대표팀에서도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네, 뭐 이청용 선수도 그냥 두 주먹을 불 건지는데 네, 완벽한 경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3월 A매치부터 이재성 선수가 투입이 돼서 뭐 기성용 앞선이나 이청용, 손흥민 사이 공간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골의 주인공이 이재성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라오스와의 월드컵 예선에서 8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제 준비 잘해서 다음번 레바논 경기도 좋은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설 박문성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운동이 밥 먹여주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예뻐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